또 남동탄에 이제 동탄 제2배움터를 최근에 개원했는데 그 그랑파사주 건물이라고 CGV가 같은 건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이 3층이고 5층이 극장이어가지고 그 전좌석 리클라이너여서 굉장히 설명회 하기에 화면 되게 그 좀 젊은 감각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더니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줘가지고 저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만, 그래서 저는 되게 대형 화면이고 막 마이크 볼륨도 좋아가지고 열심히 설명했는데 하프님들은 굉장히 쾌적하게 잘 주무시더라는 좀 지난주에는 이제 평촌배움터에서 이제 롯데 시네마, 롯데백화점 같이 있는데 빌려서 했는데 거기도 좀 쾌적하고, 그래서 아마 처음 개원 설명회는 학원 좀 보셔야 되니까 학원에서 좀 들으시고, 뭐 분기별, 반기별 또 매년 또 입시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 저는 주로 좀 입시 변화와 독서 논술 이런 좀 컨셉으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CNA 논술은 1998년도에 IMF 직후 대치동 음아파트 후문 옆에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무지개 논술로 시작했더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저는 2005년에 고등부 강사로 들어왔는데 친구들한테 명함 주기가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무지개 논술 고등부 강사 앞뒤가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리려고 뭐 초등이냐 뭐 내지는 대표가 뭐 성소수자 뭐 이런 뭐 무지개 뭐 상징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농담도 듣고 했었는데 제가 2005년 입사한 이래로 다행히 서울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논술 전형 내지 이제 구술 면접 전형 등등 해서 입시에서 논술의 비중이 좀 커지는 흐름과 좀 맞물려 있었고요. 그리고 2015년 이래로 제 원장이 된 이래로 가장 큰 고비가 이제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이었는데 학원이 2배로 커졌습니다. 초반에 이제 비대면 수업, 줌 수업, 이제 온라인 수업들 하면서 준비 안 된 좀 어학원들 중심으로 학부님들한테 수업 퀄리티가 이제 들통이 났죠. 저도 줌 수업하다 깜짝 놀랐는데 학생 책상 밑에 어머님이 숨어 계시다가 나오시고 등등해서 사실 코로나 덕분에 뭐 역기능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순기능도 좀 있었어서 학원에서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가를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이제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저희 이따가 보시게 될 이제 워크북을 통해서 선정 도서를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학원에 와서 책 내용 확인도 하고 토익 토론도 하고 또 논술 쓰고 첨삭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저학년부터 오랫동안 좀 지속됐을 때 굉장히 좋은 어떤 공부 습관과 또 입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가 딱 입사 20년 차거든요. 그래서 1월 1일 11박 13일 그 하와이 포상 여행을 이제 다녀와서 지금도 좀 힘들 때 와이키키 해변에 누워서 선셋을 봤던 그 장면으로 좀 힐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차 개원 기념이기도 한데 오늘 이제 가제올 배움터 관련돼서는 저도 좀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 대표님하고 저한테 이제 가맹 문의들 이제 서류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기존 학원을 운영하시던 원장님들도 계시고 또 저희 학원에서 수업하시던 선생님들도 요 지역을 되게 A급 상권이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CNA 논술 가제올 배움터를 과연 누가 이제 오픈할 것인가 이제 했었는데, 우리 아까 앞서 소개해 주신 서 원장님이 교육 철학도 저희랑 굉장히 맞닿아 있으시고 또 책 쓰신 거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은 고민들 나누시는 게 저희랑 좀 컨셉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송파 올림픽 파크텔에서 초육 토론 대회가 있었는데 전국 80팀 320명이 참가해서 하루 종일 이제 토론하는 큰 행사였는데 심사위원으로 좀 위촉해드리고 하면서 CNA 뭐 대치 본원, 특히 이제 가까이 있는 목동배움터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 가셔서 함께 이제 논의하시고 하면서 대치, 목동, 가젤로 이어지는 좀 시스템들을 똑같이 좀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 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그 논술 수업을 고3들 많이 했었고 지금은 논술 전형이 좀 축소된 상황이어서 본의 아니게 이제 의대 면접, 그다음에 어제 이 시간에는 명덕외고에서 이제 방과후 학교 수업이 있어가지고 좀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이 이제 수시 논술 전형 준비하는 좀 불쌍한 친구들 수업을 좀 해주고, 방학 때는 이제 내신 좋은 친구들의 이제 서울대
이제 면접 수업을 이렇게 투 트랙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입시 변화에 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초등, 중등 과정의 교과 연계성이나 입시 변화에 좀 조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좀 지속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정보 중심으로 앞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 프로그램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른쪽 왼쪽에 홈페이지에 밑에 이제 저의 리즈 시절 사진의 밑에 그 설명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모아놓은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빠르신 분들은 뭐 CNA 유튜브로 그냥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 홈페이지 경유해서 들어가시면 예를 들면 어제 했던 설명회가 영상으로 또 올라가 있고 그래서 오른쪽 매달 2번에 걸쳐서 다음 달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꼭 재원생이 아니더라도 오픈된 이 줌 설명회 통해서 지금 여름방학 때 우리 중3 학생들 무슨 책 읽고 있나, 초육 학생들 예비 중일 과정에서 어떤 선정도서 흐름들 가져가고 있나, 이렇게 해서 좀 감을 좀 유지하시는 데 있어서 요즘 보니까 학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독서토론 논술 학원 관계자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선정도서나 이제 흐름들을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오늘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니까 활용하시고 홈페이지 가끔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 이제 영상들이 요즘 좀 유튜브 시대라 저희도 좀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한 15분에서 한 20분 내외로 1, 2학년들이 7월에 봤으면 좋을 책, 뭐 5, 6학년이 7월에 봤으면 좋을 책, 이런 식으로 해당 학년을 좀 잘게 쪼개려고 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독서토론 논술 학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막상 보면은 선정도서가 뭐 무학년이든 이런 경우들, 사실 해당 학년의 인지발달 과정이나 교과 관계성을 좀 정확히 규명하지 못한 이런 경우들도 많아서 저희 이제 홈페이지 유튜브들 활용하시면은 적어도 여름방학 내지는 2학기 또 예비자가 붙었을 때 다음 학년에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따 말씀드릴 뭐 초사의 지리 수업이라든가 초의 한국사 수업, 뭐 초육의 세계사 수업, 이런 식으로 중등을 예비해 나가면서 독서 습관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넓히는 이런 과정들을 안내받으실 수 있는 좋은 어떤 콘텐츠라고 좀 자부를 합니다. 자, 전반부 얘기에서 올해 뭐 최대 화두는 의대 정원이죠. 오늘도 오면서 이제 뉴스 확인 좀 해봤는데, 일단 정부 안은 2,000명 증원 아니었는데, 일단 2025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최초안으로 나왔던 증원안에서는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권 의대는 증원 인원이 0명이고요. 지역으로 다 증원이 이제 할당이 되는 이런 식의 상황인 거 감안하셔야 되고요. 아직 그 최종 판단을 더 내려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긴 한데, 대치동 원장들 사이에서는 용산보다 뭐 의사협회보다 대한민국에서 훨씬 더 힘이 센 집단이 수험생 학부모이기 때문에 이미 고3들 대상으로 확정된 2025학년도 대학 전형 시행 계획, 요게 5월 29일에 이제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맨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2,000명까지는 아니고 1,497명이 증원된 형태로 요번 입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러프하게 3,000여 명 정도 뽑았던 작년까지의 의대 정원이 올해는 한 4,600명 정도로 1.5배 정도 증가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년도 2026학년도와 관련된 안은 일단 2,000명에 맞춰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고3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런 게 좀 중요한데, 각 대학들이 증원과 맞물려가지고 설명회를 합니다. 대학에서도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성대 의대에 따로 설명회 했던 자료를 제가 구해봤는데, 뭐 언제나처럼 병원 1위는 삼성병원이다. 항상 설명회 가면 자기네가 최고다, 이런 얘기하고, 특히 이제 뭐 레지던트 출신 대학을 봐라, 뭐 성대 출신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자랑한 다음에 입시와 관련된 정보를 굉장히 코믹하게 전달했는데, 제가 하와이 갈 때 썼던 짤이거든요. 뭐 억압과 모모로부터 안녕 뭐 해가지고 이제 여러 명한테 카톡 보냈었는데, 내용만 바꿔가지고 학생부 종합 전공 적합성의 시대에 안녕. 그래서 제가 대치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목동 설명회를 하면은 딱 1년이 늦어요, 정보가. 그다음에 대구 수성이나 뭐 부산 해운대 센텀, 다음 주에 이제 센텀에서 백스코 설명회를 또 하게 되는데, 내일은 이제 광주 공선동 또 이제 가게 되는데, 전국 지역 특구들은 보통 한 3년쯤 늦어요. 가재원을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뭐가 늦냐 하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 관련해서 전공 적합성이 중요합니다라고 지금 대치동에서 누가 얘기하면 사기꾼입니다. 이미 비교과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교과로 다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성적을 높게 받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할 것도 없고 종합 전형에서도 중요한,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를 뽑고 싶은 거지 공부를 못하는데 저는 의대의 전공 적합성이 맞아요 라는 학생을 뽑고 싶은 건 절대 아니다 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현재 성대 의대가 40명을 뽑았었거든요. 사실 뭐 위상에 비하면은 규모가 미니 의대였죠. 울산대 의대도 마찬가지로 최대 120명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로만 놓고 보니까 성대는 수원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서울권 의대와 다르게 증원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늘어나는지 정시 전형에서 늘어나는지 이런 걸 이제 디테일하게 보는 건 이제 고1, 2 학부모님들의 이제 몫일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좀 추론을 합니다. 조금 슬픈 얘기인데 서울에서는 수학 1등급 받은 학생이 3,000명이 넘는데 서울에서 뽑는 의대 정원은 800여 명입니다. 그럼 수학 1등급이더라도 의대 정원보다 많은 거죠. 근데 강원도에서는 수능 1등급 받은 친구가 작년에 97명인데 강원도에서 뽑는 의대 정원은 267명이니까 수학 1등급이 아닌 친구도 붙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뭐 이건 깊게 들어가면은 전문 의대 설명회 루트로 이제 말씀드리면 결론은 빨리 이사 가시라가 되는 거라서, 다만 이제 지금부터는 지역 인재가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다 보내야 되니까 초육 밑으로의 학생을 안전하게 의대 보내시기 위해서는 춘천의 호반 서밋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오르고 있다는, 세종시의 공실 아파트가 최근 채워지고 있다는 뭐 이런 식의 뉴스들 가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얘기가 지역 인재로 빠지는 거는 이제 내일 광주나 이제 부산에서 이제 드려야 될 말씀인데, 뭐 대표적으로 서울대 의대가 수시정시에서 137명을 원래 선발하는데 증원 혜택을 못 받아서 예전에는 서울대 의대가 가장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경북대 같은 경우는 157명 이런 식으로 더 많고, 지방 뭐 대학들 중에는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165명, 여기에서 지역 인재로 80%를 뽑으니까 뭐 광주 혜택이 좀 많이 있는 이런 식의 상황이긴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저학년 학부모들이 보셔야 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의 최대 입시 변화는 대치동 원장님들 사이에서 단군일의 최대 입시 변화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어요. 왜냐면 30년 넘게 운영되어 있는 한국 사회의 굉장히 안정적인 제도로 평가되는 수능. 수능이 나이가 벌써 30살이 넘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수능이 2028 입시, 여기서 2028은 2028학년도 입시이기 때문에 연도로 치면 2027년 11월에 보는 수능에서부터 국어, 수학, 사회과학에서 선택 과목 없이 통합형 수능을 본다. 현 중3부터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3 친구들이 2027년에 보는 수능에서는 과목을 고를 필요가 없다. 그럼 좀 초보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좀 친절 버전을 좀 가동시켜 보면은, 그러면 2028부터 통합 수능을 본다는 얘기는 현재 수능은 통합 수능이 아니란 얘기죠.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조금 이따 다시 그림 자료로 확인시켜 드리고, 내신도 지금 고1까지는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나누는 시스템인데 이걸 5등급 체제로 바꾸는 게 요거는 바로 내년부터입니다. 현 중3이 내년에 고등학교 가면은 특목고든 일반고든 1등급 9등급이 아니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자, 여기 이제 확정되기 전에 최초 발표됐던 자료가 이제 10월달 보도 자료인데, 선택 과목 없이 통합평가, 좀 슬픈 표현으로 학업 포기 내모는 9등급제를 5등급제로 바꾸겠다. 여기에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깨알 같은 또 디테일이 내신에서 논서 수령 평가를 늘려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겠다. 큰 틀에서 보면은 인구 감소와 연관이 됩니다. 한 반에 인원이 많을 때는 서수령, 논수령이 엄청난 스트레스겠지만 한 반에 인원이 많지 않을 때는 논수령, 서수령에 대한 물리적인 어떤 시간과 에너지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변화가 지금 중3, 중2, 중1, 초6, 초 정도까지 가는 변화고, 초4 밑으로는 다시 또 큰 변화가 있을 텐데 이 다음 변화가 뭘지를 한번 유추해 보시면 이따가 답을 하나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학생들 버전으로 보면은 기존의 1등급이 내신 4%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10%로 바뀌게 돼서 학부모님들한테 100번 설명 들어도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한 초6 이후로의 학생들은 뭐 엄마나 아빠가 뭐 이렇게 정보를 전달한다 하더라도 안 들어 뭐 이런 식의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에서는 아예 재원생들을 모아놓고 학생들한테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자마자 따끈따끈하게. 그래서 5등급제로 바뀌니까 내신 1등급은 이제 10% 했더니 이제 휘문중 이제 우리 남학생들끼리 막 아싸, 뭐 개꿀, 뭐 만세,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뭐 휴문고가 3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4%면은 12등 안에 들어야 되니까 좀 쫄렸는데 10%면은 그래도 한 30등 정도면 선생님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자신감 뿜뿜뿜의 어떤 효과 당연히 있고요. 반대 친구도 있죠. 저쪽 진선용고 친구는 표정 안 좋습니다.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전교 1등인데요. 전교 12등하고 전교 1등이 같은 1등급일 건 또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전교 1등하고 어떻게 전교 30등이 같은 1등급이 나옵니까?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에 위반되는 불공정 제도에 뭐 똑똑한 친구. 그래서 네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대학에서 알아줄 거야. 제가 이제 위로는 해줬지만 뭐 저도 인간인지라 속으로는 뭐 재수 없어. 뭐 이런. 그래서 고민하셔야 될 거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청운의 꿈을 안고 들어간 첫 중간고사를 보자마자 지금까지는 어머님들 마음을 확 그냥 상하게 하는 멘트들을 아들, 딸들이 많이 했습니다. 엄마, 오늘 시험 보고 왔더니 나 수신 아닌 것 같아. 내신 전형 아닌 것 같아. 서울대 직유는 포기해. 그러면서 나는 오늘부터 정시 파이터야. 내신은 포기하고 수능만 챙기고 갈 거야. 네가 무슨 재종반 학생도 아니고 이제 고1인데.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은 좀 없을 겁니다. 1등급 인원이 많아지니까 적어도 한 학교에서 어느 정도 1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수시와 관련된 경쟁력이 있다 생각할 텐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등급 구간의 이제 비주얼 막대 변화를 좀 보면은 자연스럽게 전 과목 1등급 친구가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산술적으로는 4%, 10%니까 2.5배지만 뭐 사실 전 과목 1등급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작년, 재작년에 제가 대치에서 땡땡 고등학교 전교 1등 친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전교 1등임에도 불구하고 1학년 때 영어가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2등급이 하나 떴었고 2학년 때 물화생지를 다 하느라 과탐 힘들어가지고 화학이 아슬아슬하게 2등급이 떴었어서 3학년 1학기까지 한 100단위 이상 이수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학점이라고 부르겠죠. 고교학점제니까 100학점 중에서 107 등급이 나온 셈이라서 1.07 요 정도의 굉장히 뭐 좋은 내신이죠. 근데 이제 내일 제가 보게 될 광주 친구들 중에는 1년에 광주시를 통틀어서 내신 1.0인 친구가 10명쯤 나와요. 그러니까 시골로 갈수록, 시골 하면 좀 안 되는데, 지방으로 갈수록 내신 챙기기는 좋거든요. 학교 분위기는 별로죠. 학교 분위기 보는 법은 명확합니다. 쉬는 시간에 떠드는 친구한테 조용히 해 하는 그런 학교가 훌륭한 학교고,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친구한테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학교가 좀 안 좋은 학교인데, 그래서 뭐 특목고나 뭐 소위 좋다라는 학교들에서는 이제 면학분이기 때문에 내신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수능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에서 흔하게 보는 뭐 중동고 남학생들 보면은 내신은 얼마인가? 정확히 5등급입니다. 9등급제에서. 그럼 왜 이렇게 내신이 별로 안 좋은가 했더니 사랑하는 동문 친구들을 위해 제가 좀 희생을 했습니다. 넉살도 좋아. 모의고사는 어느 정도 나오나 수능 모의고사는 지난 최근 모의고사에서 전과목 2개 틀렸습니다. 내신은 애들 표현으로 걸레 내신인데 수능은 잘하는 이런 게 이제 싸이의 강남 스타일입니다. 내신 경쟁은 한국 양궁과 비슷해서 굉장히 치열합니다. 근데 전국구 단위의 수능에서는 전교 내신 100등인 친구가 수능은 전국 100등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경쟁력을 이제 갖추고 있고, 지역으로 갈수록 내신은 1.0인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못 맞출 정도로 수능이 안 나오는, 그래서 내신과 수능의 이제 밸런스가 중요한데, 일단 소결론을 하나 뽑아보면 일반고 특목고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1차적으로 초등 5, 6학년부터 해서 뭐 영재학교, 과학고, 뭐 특목고, 뭐 외고 등등등의 좋은 학교에 대한 어떤 모티베이션을 학생이 품고 있으면 격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경제적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면 모를까, 학생이 영적으로 루트를 타겠다, 올림피아드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면 계속 응원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중3 전에 한 번쯤 번아웃이 옵니다. 잘하는 친구들. 그때 이제 진지하게 실존적인 고민을 하면서 의대 생각한다면 오히려 영재학교가 불리할 수도 있어. 일반고 가는 게 더 나아. 뭐 이런 식으로. 대신은 로스쿨 생각한다면 꼭 자사고보다는 외고나 국제고가 더 나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정보 전달해 주시면 좋고, 저는 일단 아직 뚜껑이 안 열린 상황이고 내년부터 5등급제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가 유리하다 관련돼서 일반고 특목고의 학교 특성을 따지기보다는 과학적으로 인원수가 많은 학교가 유리하다. 그래서 운동부 있는 학교를 찾아라. 휴문고 야구부, 뭐 배제고 럭비부, 뭐 이런 등등해서
평생을 함께할 우리 사랑하는 동문 친구들이 많은 학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사고 한 100여 명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고 한 200명인데 외대부고 300명이 넘는단 말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인원수 접근도 굉장히 과학적 접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내신 얘기에 이어서 이제 수능 얘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달력 체크를 하나 하셔야 되는데, 주변에 이제 수험생 학부모님들이 계시고 그분들하고 좀 오랫동안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9월 9일부터는 연락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수능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9월 9일부터 서울대 등등등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쓰는 분들은 써서 불안하고 못 쓰는 분들은 못 써서 화가 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뭐 조카 어디 썼어? 뭐 이런 식으로 수능 끝나고 저녁에 와가지고 애 펑펑 울고 있는데 수능 잘 봤어? 이런 식으로 카톡이나 문자 보내셨다가는 인간관계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학부모님들 역지사지를 해보면은 끝까지 연락 안 하고 꾹 참고 계시다가 먼저 연락 왔을 때 뭐 어디 붙었다고 했을 때 그게 뭐 의대든 서울대든 뭐 지방대든 어디든 고생했어 이런 정도가 이제 인간다움의 본질 아닐까, 이따가 강조드릴 공감적 능력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9월달 원서 접수를 6장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그래서 오늘 보시는 자료 중에 제일 어려운 자료인데, 제가 10년째 이제 요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매년 이제 숫자 바꾸다가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지난주에 안경도 바꾸고 그랬는데요. 수시는 6장을 쓰는데, 뭐 자연계에서 의대 생각하는 친구들이 뭐 스카이 서열이 아니라 뭐 서연, 가, 울성 뭐 이렇게 고대까지 하면 보통 6개 정도의 6위대를 쓰는 진짜 훌륭한 친구도 있고, 어제 이제 명도계고에 좀 내신 좋은 친구 보니까 서울대 1장, 연대 2장, 고대 3장 이런 식으로 해서 스카이 필승 전략으로 6장 쓰는 친구도 있어요. 다만 6장 중에 하나가 붙은 6개가 붙은 등록은 하나밖에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수시는 상향 지원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서울대, 연대, 뭐 고대 이렇게 쓴 친구들이 뭐 연대 2장, 고대 3장, 뭐 5개를 붙어서 카카오톡 푸사에다가 합격증 5개 걸어놨고 뭐 밑에 당근에 팔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별로 이렇게 축하할 일은 아닙니다. 이 친구가 연고대 5장 붙었지만 서울대 1장은 떨어진 거니까 상대적인 얘기죠. 반대로 또 수시에 제일 슬펐던 친구는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수능 만점자가 수시에 성대 붙은 경우가 있습니다. 성대만 붙었죠. 본인은 뭐 서울대부터 다 썼을 텐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6장을 쓰면 제일 가기 싫은 대학만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이제 수능 만점인데도 정시에 응시 기회가 이제 사라진 거라 전문용어로 수시 납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시에 붙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잘 갈 수 있는데 수시에 낮게 붙는 경우를 예방하는 뭐 이런 전략들이 보통 컨설팅에서 많이 이제 제안드리는 방식인데, 그 친구는 그래도 후일담 후기가 되게 좋은 게 반수 재수 안 하고 그냥 성대를 잘 다녀서 나중에 뉴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최연소 행정고시 합격자. 그래서 뭐 저희들끼리 어른들 사이에서는 이 친구 전략을 잘 골랐다. 오히려 서울대나 스카이 출신이면은 나중에 공직에서 승진할 때 역차별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성대 출신이면 훨씬 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공직에서 승진하기에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서울대는 직윤 2명 추천, 연대 10명 추천, 고대 12명 추천, 지금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고 친구들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 2등 안에 들면 서울대 직윤, 10등 안에 들면 연대 추천, 12등 안에 들면 고대 추천, 중복 추천도 가능하고, 앞에 친구들이 나는 스카이보다 의대를 쓸래요 하면은 뒤에 등수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러프하게 5등급제 내신의 1등급이 몇 프로라고요? 10%였죠. 그 정도 안에 들면은 스카이 추천을 한 장 정도는 건질 수 있어서 특목고 애들 빼고 일반고끼리 경합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루트, 일반고 학생들의 루트일 거고, 그다음에 특목고와 일반고가 같이 경합하는 전형이 서울대 일반 전형입니다. 서울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지를 않고 종합 전형으로만 뽑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 무슨 과자 종합 선물 세트처럼 종합적으로 보는 전형이 아니라 고등학교의 서열을 보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베리타스 알파라는 사이트에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서울대 합격자, 등록자, 또 합격자랑 등록자랑 다른 거 이해하시죠? 수시 6장 붙었는데 어디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합격자가 등록자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등록 인원으로 보면은 연과고를 빼고 외대부고가 66명을 요번에 서울대 합격을 시켰는데 수시에 28명, 정시에 38명이니까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뎁다 많이 보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전문가라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수시는 아까 지역균형 2명 추천의 경우에 현역만 해당이 되고, 일반고가 주로 하니까 외대부고는 해당이 없을 거고 일반 전형으로 갔을 텐데, 서울대 수시는 90%가 현역입니다. 노인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재수삼수 애들이 넣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조졸 애들을 뽑지, 조기 졸업 애들을 뽑지 이 재수삼수 잘 안 붙으니까 수시로 많이 갔으면 현역이 많이 붙은 셈이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뭐 학폭 이런 전과가 없다면은 수능으로 그냥 간 거라서 그 학생이 되게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대치동 원장들 사이에서는 수시로 서울대나 의대를 많이 보냈으면 그 고등학교가 훌륭한 거고, 정시로 많이 간 거면은 그 학생이 훌륭한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외대부고의 요 인원 안에 작년 어려웠던 수능의 유일한 만점자 학생이 없어요. 그 지금 수능 만점이 돼 서울대를 못 썼거든요. 물리나 화학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생지로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연대의대를 갔죠. 이 디테일들이 좀 있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더 좋습니다. 하나고 상산고 비교가 제일 유명한 비교거든요. 둘 다 훌륭한 학교인 건 맞는데, 하나고는 39명을 작년에 서울대 합격시켰어요. 근데 수시가 31명이고 정시는 8명이에요. 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와 수시로 31명이나 보냈다. 200명짜리 학교인데 대부분 현역일 텐데. 근데 정시는 8명 밖에 못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 많이 하죠. 하나고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정시로 가기 전에 수시로 다 보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상산고는 36명이니까 큰 정책 인원의 차이는 별로 없지만, 사실 뭐 200명짜리 학교랑 400명짜리 학교랑의 차이도 물론 있습니다만, 정시에 33명인데 수시는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중3들 사이에서 가장 수학 잘한다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수학의 정석, 우리 홍성태 선생님이 상산고에서 열심히 빡시게 공부를 시키는데, 정시는 33명인데 수시가 3명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그럼 또 상산고 또 반응을 보이죠. 우리는 의대를 100명 이상 보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시형 학교, 수시형 학교 이런 식으로 구분도 할 수 있고, 한 3년치 정도의 데이터를 누적을 해보면은 이 학교의 입결이 좋아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플로우도 좀 보실 수가 있으니까, 중등 과정 들어가시면 이제 요 베리타스 알파의 서울대 최종 합격 데이터를 계속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스카이로 확장을 하면은 중복 합격 인원이 좀 카운트가 되고, 의대는 또 30여 의대의 서열이 좀 다르다 보니까 딱 요 자료가 보시기 좋은 자료고,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제 명덕외고나 이제 외고 얘기도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 초등학부모님들 버전으로 아주 옛날 올드 코미디인데, 아인슈타인 우유 먹이다가 아인슈타인급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서울 우유로 현실적으로 또 바꾸셨다가 뭐 연세 우유, 뭐 건국 우유, 뭐 삼육 우유 이렇게 우유가 바뀌더라 얘긴데, 뭐 초등에서는 다 이제 의대 생각하시는데 중학교 올라가는 순간 얘는 수학과학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지금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하버드 최신 연구 결과를 보니까 학업 성적의 90%는 유전이랍니다. 나머지 10% 때문에 지금 우리 다 아둥바둥 하고 있는 건데, 명덕외고 같은 경우가 플랜 B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외고만큼은 아니지만, 중학교에서는 수학과 이렇게 뛰어난 친구는 아니지만 영어 A 정도를 가지고 2대1도 안 되는 경쟁률의 외고를 가는 순간 250명 중에서 100명 가까이가 서울대를 써요. 1단계에 한 3, 40명은 붙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23명 서울대 붙었는데 수시가 22명이고 정시는 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으로는 서울대 가기 어려운 친구들인데 수시에서 명독외고 빨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부심도 있어요. 저희가 이 친구들 면접 수업을 학교 안에 들어가서 CNA 선생님들이랑 같이 진행을 좀 했었거든요. 서울대 면접 문제에 대해서 실제 상황과 똑같이 30분 동안 문제 풀고 와서 15분 동안 시뮬레이션 하면은 코멘트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친구들이 과가 굉장히 다양하죠. 뭐 문과 쪽에서 뭐 경영, 경제, 상경 계열 많이 좋아하는데, 나보다 내신 좋은 애가 경영에 있으면 나는 경제로 도망가고, 경제에도 잘하는 애가 있으면 농경제로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대 생각했다가 인문대로 바꾸고, 인문대 다시 사범대로 바꾸고. 과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 친구들은 다 로스쿨이 꿈이기 때문에 서울대 아무과나 가서 학점 잘 챙겨서 리트 잘 봐가지고 로스쿨 가는, 이것도 하나의 루트일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성격이나 뭐 전망이나 진로나 이런 부분들을 중등 과정에서 고민하실 때 한쪽으로 편벽되어 있으면 나머지를 보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과고 루트를 타더라도, 좀 슬픈 표현인데, 대체해서 한 3, 4년 전부터 유행했던 전략이 뭐였냐면 이제 영떨이 꽈떨이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재고 떨어진 친구들을 영떨이라고 하고, 과학고 떨어진 친구를 과떨이, 뭐 전사고 떨어지면 전떨이, 뭐 외고 떨어지면 외떨이, 뭐 재떨이까지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슬픈 표현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떨어지지 않고 안 쓴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3까지 최고의 어떤 학원 프로그램이라든가 공부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소화는 하지만 전략적으로 안 가는 이런 식의 전략들인 거죠. 근데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이제 학업 능력이나 자질이나 기질도 좀 봐줘야 되니까, 아까 뭐
분위기 좋은 학교, 안 좋은 학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학교보다 더 중요한 건 학생이죠. 그래서 뭐 주변에서 뭐 떠들든 말든 뭐 진짜 독야청청하면서 공부할 줄 아는 친구라면 정말 시골 가가지고 압도적인 전교 1등 하는 게 의대든 서울대든 전략에서 유리할 수 있는데, 옆에서 뭐 놀자 그러면 앞장서가지고 이제 부화내동하고 뭐 금묵자흑 근주자적 업헤더 플락투게더 하는 이 유유상종 이런 급의 친구라면은 주변 친구들이 좀 더 공부하는 친구들 놀더라도 이런 분위기로 가서 내신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수능까지 길게 보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외부의 입시 정보, 고등학교 정보가 돼야 되고, 절반 정도는 학생에 대한 판단이 이제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자료들은 뭐 이렇게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대구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경신고에 이제 붙었더라고요. 서울대 15명 와 해가지고 의대 4명 붙였는데, 서울대 15명은 대구 최다 합격이고 의대 4명은 전국 최다다. 맞아요. 수시로 2명을 의대 보내고 정시로 2명을 서울대 의대 보낼 수 있는 이런 학교는 전국에 많지 않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의학계열 80명인데 여기 뭐 한 300여 명짜리 학교에서 80명이 의대를 갈 리는 없죠. 이런 자료 보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80명을 이제 만약에 뭐 축하 파티 한다고 식당 예약을 하면 80명이 올 수가 없습니다. 전교 1등 친구가 수시에 6개 의대를 붙었을 수 있고, 수능 잘 본 졸업생이 가군, 나군, 다군에서 의대 3장을 붙었을 수 있기 때문에 모이면은 기본적으로 절반쯤이라고 보시면 되고, 학교에 따라서는 더 적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 해당 고등학교 자체 설명회에서 많이 오픈을 하시는데 외부한테는 잘 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재학생 설명회 같은 데에서 고1학 부모님들을 모셔다가 지난 고3들이 성과가 어땠다라고 해서 전교 1등이 어디 갔고 2등이 어디 갔고 얘가 어디 2개 붙었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보여주는 이런 식의 자료들이 될 거죠. 자, 뭐 1단계 합격만 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단계는 학교 빨이기 때문에 1단계에 붙고 나서 면접에서 붙고 떨어지는 건 학생의 역량이고, 1단계는 학교 수준에 따라 다르죠. 그럼 아까 뭐 28명 붙었다고는 하지만 1단계는 46명, 42명이니까 1단계는 서류 통과를 한 거니까, 가까이 있는 뭐 하나고 같은 경우에 200명 중에 서울대 원서를 100명 이상 썼으니까 9등급 제하에서 5등급도 쓰긴 쓰는 겁니다. 뭐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써보고 6장이나 쓰는 거니까 서울대 안 쓸 수는 없고, 9월달 또 수시 모집이 또 뭡니까? 추석 전주입니다. 그럼 하나고 좀 다니는데 친척들이 다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럼 한 장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뭐 서울대랑 몇 군데 썼어 하고 대충 끊어줘야지. 이것도 또 체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쓰긴 다 씁니다. 다 쓰는데 42명이 이제 골고루 이제 과가 흩어질 거고, 이 친구들 중에는 뭐 2점대면은 의대도 쓸 거고, 3점대면은 뭐 경영경제도 쓸 거고, 4점대에서는 뭐 어문계열이나 낮은 공대나 뭐 첨단학과 새로 뭐 무전공학부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이제 흩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1단계 합격 쿼터를 보시는 것도 좋고, 뭐 최초 합격자랑 추가 합격자 내지는 뭐 수시 의대만의 따로 합격자 이런 쿼터들도 베리타스 알파 같은 사이트에서 관심 있는 고등학교의 입결 현황으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능 변화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수능 배치표부터 확인을 해보시면은 추억의, 여긴 추억이 아니시겠다. 관상들이 다 수능 세대셔가지고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라 추억의 학력고사 배치표랑 좀 비슷하거든요. 교실 뒤에 뭐 종로학원, 대성학원 배치표 있어가지고 학력고사 몇 점 나오면은 어느 대학 갈 수 있어 이렇게 줄 자로 거가지고 되게 깨알 같은 글씨로 있었던. 근데 앞으로 비슷해질 겁니다. 현행 입시가 어려운 이유는 수능에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별 보정을 위해서 표준 점수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표준 점수에 맞춰서 환산 점수를 다시 뽑아내니까 국수 영탐을 뭐 25%씩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20, 30, 20, 30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도 있으니까 같은 점수를 받았어도 나를 좀 더 대우해주는 대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시 모집은 진학사 사이트에 수능 성적을 입력을 해서 내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 이렇게 이제 고르거나, 대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입력하는 순간 띡 엔터 치면은 뭐 절대 불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뜹니다. 뭐 색깔별로 뜨기 때문에 굉장히 리얼합니다. 시뻘개지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 자 왼쪽 오른쪽이 다 국수탐으로 기준을 삼은 겁니다. 국어 100점 만점에 100점, 수학 100점 만점에 100점, 탐구 두 과목 50, 50이니까 또 100점에서 300점 만점짜리 시험이어서 작년 수능에서는 서울대 의대가 한 292점 이상, 2개 틀린 친구까지, 이번 6월 평가원에서는 한 295점 정도 추산하고 있으니까 전 과목에서 한두 개 틀린 친구가 정시에 서울대 의대를 가는 이런 식의 라인으로 보시면 되고, 의대가 많으니까 뭐
더 내려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전남대 정도 내지는 뭐 조선대 정도 갈 정도의 점수면은 서울대 컴공이나 이런 데도 갈 수 있죠. 그래서 소신껏 뭐 다 세상에 의대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컴퓨터 공학과에 가겠어. 이 친구 있죠. 저도 제자 중에 의대 갈 성적인데 서울대 컴공 가가지고 와 격려해 줬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가서 의대 붙었는데 안 가고 서울대 컴공원 친구들의 모임이 따로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모임이다. 제가 격려해 줬는데 그 모임이 최근에 와해가 됐다고 의대 증원권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들썩들썩 하면서 수능 한번 더 보자 이런 분위기라서 자, 이 점수는 탐구를 아직 모르실 거라서 과탐 사탐 모르실 거라서 국어 수학으로 환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의대의 마지노선이 대략 270점대 정도 되니까 100점 탐구 점수를 빼면은 국어랑 수학을 합친 점수가 한 180점 정도 나오는가. 그래서 원점수로 수학 점수가 뭐 학원 시험이든 학교 시험이든 90점대가 계속 나온다. 국어 시험도 90점대가 나온다. 뭐 그냥 나쁘지 않고요. 다만 이제 100백이 아닌 이상에는 틀린 문제나 틀린 영역이나 틀린 범주에 대해서 메타인지적인 접근을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요, 정확히 중학교에서 하는 과정입니다. 초등학교 시험으로 뭐 100백 이런 거는 수험생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좀 슬픈 표현인데 수미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능 미만 잡것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되게 좀 안 좋은 문화인데 수능 날만 되면 기괴한 학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치동 어머님들 많이 가입하신 디스쿨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자유 게시판, 익명 게시판 같은데 오늘 수능이라 EBS에서 영어 기출문제 다운받아가지고 우리 초육 아들 풀려봤더니 2개나 틀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초육이 수능 영어 2개 틀린 건 박수받아 마땅할 일이나 수능날 그런 글을 올린 그 어머님은 지탄받아 마땅한 부모님입니다. 이따가 보시겠지만 실제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은 50만 수험생 중에 많아야 3만 명 적으면 2만 명입니다. 작년에 2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뭐 이론적으로 2개 틀린 친구니까 원점수 90점 이상이니까 그래 초육인데 너 영어 1등급이야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뜻이 수미잡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되게 잘했던 친구인데 내지는 고1 고2 고3 모의고사까지도 잘 봤던 친구인데 막상 수능날 평생 본 시험 중에 제일 못 봤어 라는 이런 표현들 냅다 많이 하는데 미안하지만 못 본 게 아니고 실력대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수능날 50만 명에는 작년 기준으로 6월 평가원 때는 6만 명 이상의 졸업생들이 같이 보고 9월 평가원 때는 9만 명 이상이 같이 보고 실제 수능 때는 원래 11만 명 이상이 같이 보는데 작년에는 졸업생이 15만 명이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수능의 최고 경쟁자는 옆자리 친구가 아니고요. 자기 자리에 작년에 앉았던 분, 재작년에 앉았던 분. 뭐 수능 만점자도 외대부고 출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시대인재에서 재수종합반 다녔던 친구니까 외대부고가 전점자를 배출한 것도 맞지만 뭐 시대인재가 세무조사 폭탄을 맞으면서도 수능 만점자를 배출한 이런 식의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점수 관련된 기준들은 수능 개편안과 관련돼서 초등학생들한테 땡겨서 적용할 문제는 아직은 아니에요. 오히려 보셔야 되는 건 제도 변화의 방향성 속에서 어떤 토대를 쌓을 것인가라고 보는데 자, 대표적으로 처음 나왔던 수능 개편안에서는 국어 공통, 수학 공통, 영어 뭐 한국사는 원래 공통이고 그다음에 사회 탐구 영역 공통이고 맨 마지막 제2의 국어 볼 때 심화 수학을 볼까 말까가 이제 10월 달에 아니었어요. 왜냐면 심화 수학에 포함되어 있는 미적분 2가 지금의 미적분이고 기하 같은 경우가 선택 과목으로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공대 교수님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최종판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2028 수능부터 현 중3부터 보는 수능 수학은 수원 과목의 껍데기가 대수로 바뀌고 수2가 미적분 1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현행 고3, 고2, 고1은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는데 대부분 의대 갈 친구들은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고 옛날 문과 친구들은 확통을 선택하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의 수능은 확통까지만 수능법입니다. 그래서 대치동 수학 원장님들이 상당히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좀 해드리려고 했더니 어디서 논술학원 원장 따위가 수학 원장을 위로하느냐라고 하면서 플라톤 이래로 2500년 동안 끄떡없는 과목이다. 수능에서 미적이나 기하가 빠지더라도 서울대나 의대 등에서는 내신 미적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내신 기하라는 게 아니라 따실 거기 때문에 수학학원 걱정하지 마시고 논술학원이나 잘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쿠사리를 좀 먹었는데요. 자, 사회나 과학의 변화도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현행 입시에서는 한국 지리, 세계 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학부, 사회문화, 이렇게 9과목 중에 고르거나 여긴 좀 낫습니다. 물화, 생지, 원투 8과목 중에 고르거나 심지어는 사탐 9과목, 과탐 8과목, 17과목 중에 섞어서 2개만 고르는 시스템이거든요. 이제는 고르지 않습니다. 중3부터는 모두 다 통합사회, 모두 다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봅니다. 근데 20문제거든요. 탐구 문제가. 그래서 약간 농담으로 통합과학으로 20문제를 낸다면 물화, 생지 5문제씩. 이제 통합사회도 지리, 역사, 사회, 윤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분절적으로 출제될 거다라는 설도 있고, 지금의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보면은 단원 명칭이 역사지리 이런 명칭이 아니고 1학기의 첫 중간고사 시험 범위 단원 명칭이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 단원 내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도 나오고 뭐 경제 GDP 지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섞어서 뭐 자연계 같은 경우에도 물화생지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뭐 물질과 에너지 이렇게 해서 융합 요소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과탐 선행을 많이 하는 게 지금의 대치 트렌드인데, 지금 요 설명에 내지는 요 안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과탐만큼 사탐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연계, 의대 생각하는 친구가 통합과학 50점 만점에 50점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지금은 통합과학이 아니라 과탐 2개에서 50, 50을 받으면 되겠는데, 앞으로는 통합과학 50점 만점에 60점, 70점을 받을 수는 없고 통합사회도 50점을 받아야 되니까. 이따 수행평가 때도 보여드리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의 사회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대체해서 또 이 설명에 잘못 또 와전돼가지고 CNA 원장이 설명회 때 통합사회 강조했대라고 하면서 통합사회 학원 어디 가야 돼? 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자판기처럼 키오스크 누르듯이 뭐가 중요해 하면 그걸 학원으로 대치시키려고 하시는데, 중학교 올라가 보시면은 도덕도 중요하고 정보도 중요한데 그럼 도덕 학원도 보내고 정보 학원도 보내고 이러실 건 아니니까 초등학교 때 독서 토론 논술을 통해서 통합사회의 지리, 윤리, 역사, 일반사회, 경제, 법 등등을 두루 배경 지식으로 쌓아두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일단 소결론을 하나 뽑아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어 얘기는 좀 자세히 드려야 되는 게,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한 숫자입니다. 수능, 영어 등급제로 바뀌어서 원점수 90점 이상이면은 다 성적표에 점수가 안 나오고 1이라고 등급만 나옵니다. 나중에 수능 성적표 보시면은 되게 허탈하실 텐데 되게 불친절해요. 정보가 많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줄 서가지고 영어 유치원도 보냈고, 이미 초6 때 IBT 120에 탭스 950 만들어놨고, 뭐 아까 초6 때 풀었던 수능 영어 2개밖에 안 틀렸던 친구. 자, 물론 어릴 때 열심히 했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 시간을 좀 절약을 했을 거예요. 세이브한 시간을 가지고 수학과학에다 투자하는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자, 이 친구 한쪽 눈 감고 왼손으로 풀어도 수능 영어 1등급이 나와요. 근데 뭐 돈원격차 되게 심하거든요. 저기 전라남도 신안군 섬에 가면 아직도 와이파이 안 터지는 섬이 있어요. 태어나 한 번도 영어 1등급 받아본 적도 없고 고3 모의고사에서 맨날 3등급 나와가지고 울던 친구가 있었는데, 수능 전날 밤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2라고 얘기하는 게 기억이 나가지고 모르는 문제를 다 2라고 찍었는데 다 맞아가지고 원점수 90점 나와도 1이에요. 영어 동점자가 그래서 많아요. 27,000명, 34,000명. 작년에 되게 어려운 수능이었는데 그래도 2만 명은 영어 만점자예요. 의대에서 영어 1등급으로 뽑을 수가 없잖아요. 동점자가 2만 명이니까. 그래서 다른 과목이 어려워져야 되는 게 일종의 풍선 효과인데, 방금 보신 것처럼 탐구 과목들은 17개나 되기 때문에 어렵게 내는 게 쉽지 않아요. 과목 간에 유불리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대는 좀 어렵더라도 물리, 화학 중에 하나는 꼭 골라와야 돼. 수능 만점자도 선택 안 했으니까 안 뽑아. 이런 식의 제도를 두고 있는 거고, 수학하고 국어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인 건 영어 등급제 때문이다. 근데 문제는 2,700명 많을 때, 적을 때 900명, 600명, 작년 수능 100점 받은 친구가 50만 명 중에 600명인데 수학이 여기서 더 어려울 수는 없어요. 수학 원장들도 동의를 해요. 여기서 더 어려우면 수포자가 양산이 되고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수학이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요 정도. 추억을 떠올려 보시면 지난 30년의 입시 동안 수능 수학 문제 관련돼서 문제 제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수학은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명확한 정오답이 나뉘는. 자, 근데 국어죠.
제가 대치동 독서법, 초등 독서법, 대치동 요 글쓰기까지 책을 쓰게 된 계기도 2022 수능의 국어가 30년 수능 역사에서 두 번째로 어려웠던 국어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출제 오류 아니냐 이럴 정도로 50만 명이 본 시험인데 100점을 받은 학생이 28명인 거예요. 이건 무슨 전 세계 무슨 올림피아드 대회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느냐. 0.01%도 안 되는 친구들만 만점을 받는 시험이 제대로 된 시험이냐라고 했을 때 평가원은 뭐가 문제냐. 정시 40% 주요 대학이 뽑아야 되는 상황이고 영어 등급제에 대한 상황인데 수학을 더 어렵게 내지 못하는 조건 하에서 국어가 어려워진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자, 몇몇 언론들이 문제 제기를 했죠. 국어 만점자가 몇몇 언론에서는 10배나 늘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수능 국어 쉬워졌다. 근데 그때도 제가 화가 난 건 수학 만점자가 900명이고 국어 만점자가 300명인데 뭐가 쉬워졌는지. 그리고 급기야 작년 수능이죠. 요번 수능이죠. 수학 100점은 600여 명인데 국어 100점은 64명. 요게 작년 이제 불수능의 본질이죠. 뭐 킬러 내지 마라고 했는데 국어는 킬러라고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실제로 따져보면은 대치동에서 많이 이제 만들어진 용어 중에 하나가 의대 보내려면 수학이 결정을 한다. 맞아요. 근데 어떤 의대인지, 어느 의대인지를 결정하는 건 국어다. 그래서 수학 만점자 600여 명이 다 서울의대를 갈 수는 없는 거고 수학 100점 애들 중에서 국어까지 잘 본 친구들이 서울대, 연대, 가톨릭대 이런 데 의대를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고민이 많습니다. 수능 국어 관련돼서. 대치동도 당연히 이제 핫하죠. 방금 전 이건 뭐 저만 보는 자료가 아니니까 국어. 그래서 나온 좀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한 3년 전쯤 이때부터 초등학생들부터 수능 국어 문제를 풀어야겠다. 문제를 저희도 하기는 해요. 뭐 중등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어느 영역이 취약한지를 좀 보는 거죠. 내지는 대치동 독서법 제 책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린 공부머리 독서법의 저자분도 중학생들의 수능 문제 풀이를 통해서 취약 영역이나 진단을 하는 건 의미가 있다.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 CT를 찍고 MRI를 많이 찍고 건강검진을 많이 받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용으로 써야 될 그 비싼 양질의 문제들을 초등 친구들이, 사실 초등 때는 빕스 정도만 가도 배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초등 친구들 데리고 워커힐 이번에 저 선생님들이랑 회식했는데 점심 뷔페가 18만 5천 원인데 또 여선생님들이 너무 안 드시고 사진만 찍으시는 거예요. 성격상 너무 아깝더라고요. 약간 좀 많이 먹는 멤버들만 모아서 나중에 따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맞아요. 객관식 오지선다 하에서 뭐 20점도 침팬치가 나오는 점수인데 뭐 30점 이상이면 뭐 합격이다, 뭐 50점 이상이면 잘 푼다. 이게 초등에서 나오는 수능 국어 실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치에서는 저희처럼 이제 20년 롱런하는 뭐 영어로 치면 이제 I love English, 뭐 IL이라든가 이런 학원들. 근데 아주 뭐 깊은 생각, 훌륭한 학원이죠. 수강료도 싸고. 뭐 이런 어떤 정파 학원들이 있다면 떴다방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중학교 뭐 어떻게 하고 뭐 초등학교에서 뭐 수능 국어 문제 풀리고 이따가 보시겠지만 독서를 표방하지만 학년별 독서가 아니에요. 무학년 독서예요. 4학년하고 5학년, 6학년이 같이 수업을 해요. 거기 6학년 형들하고 같이 있는 4학년은 되게 뿌듯하고 학부모님들은 우리 애는 4학년 때 6학년이랑 같이 들어. 좋겠지만 4학년이랑 같이 듣는 6학년은 뭐 하는 애예요 도대체? 아니에요. 초등교육은 기본 발상이, 교대 발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경험해 보시라고 제가 출력을 했는데 화면이 별론데 EBS 사이트 반드시 가입하셔가지고 공짜지 않습니까? 수능 내지는 평가원 기출문제 다 PDF 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프린트 하셔서 보시려면은 A4를 좀 넉넉히 준비하셔야 되는 게 문제지만 16페이지, 해설지는 32페이지. 문제지 해설지가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답이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학생들 풀리고 틀렸어. 왜 틀렸어? 답이 이거잖아. 이거는 교수법이 아니죠. 일종의 강압이죠. 왜 오답의 알고리즘이 나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강사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사회 연령도 중요합니다. 적어도 중등과정을 거쳐서 고등학생이 돼야 문제풀이를 하는 거지 초등 문제풀이는 그 자체의 어떤 스킬을 늘려줄 수는 있어요. 여기 절대 이런 지문 나오면 이게 답이야. 이런 거 할 수는 있죠. 비문학 지문에서는 이거 먼저 읽지 말고 문제부터 읽은 다음에 그 필요한 부분만 읽어.
근데 이건 고등학교 가면은 3년 내지는 재종반까지 가면 4년, 5년을 계속할 일인데 이걸 초등으로 땡긴다? 그럼 땡긴 만큼 뭔가 빠진 게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풀이하는 시간에 원래 했어야 됐을 게 뭘까요? 바로 독서 내지는 문학 내지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능 국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초등, 중등의 교과 과정에 맞게 채워넣어야 될 양적 독서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능 국어가 1번부터 45번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1교시인 건 아시죠? 수능 1교시. 제가 청와대 옛날 국민청원 있을 때 제일 빵 터졌던 국민청원이 수능 1교시를 한국사로 바꿔주세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 한국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쉬운 시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음 뭐 역사적 사건의 순서를 맞춰봐라.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뭐 3.1운동, 87년 6월 항쟁. 완전 한 500년 정도 놓고 연도 나누는 거라서 정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아니고서는 절대 틀릴 수 없는. 그래서 수능이 서울대는 3등급 이내면 만점 처리를 해줄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몇 안 되는 업적 중에 하나가 수능에서 한국사를 필수로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 시장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설민석이든 등등등 다 예능으로 빠지고 뭐 공무원 시장으로 빠지고 한 게 고3 시장에서는 한국사 공부는 정말 2시간만 하면 만점 받는다 이럴 정도로 한국사 쉽거든요. 그러니까 수능날 멘탈도 안 좋은데 아침에 소화도 잘 안 되는데 한국사부터 풀고 기분 좋게 가야 되는데 1교시가 국어고 아까 보신 것처럼 전 과목에 걸쳐가지고 가장 어려운 시험을 1교시에 보니까 국어 못 본 데미지가 그 다음 과목까지 이제 여파를 미쳐가지고 점심 때 이제 울다가 그냥 오후에 뛰쳐나오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은 이런 식의 상황인데요. 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11문제, 11문제인데 보통 고3 선생님들이 1번부터 풀라고 안 하고 35번부터 풀라고 해요. 이런 문제들 쉬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풀고 어려운 데로 와라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래서 화법이면 말하기고 작문이면 글쓰기라서 초등학생들은 수능 화법 문제나 수능 작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말하기 연습을 하고 글쓰기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언어는 문법 영역이고 매체는 최근에 SNS 뭐 이런 구글 뭐 챗GPT 이런 걸 국어 문제로 만들고 있어요. 추억의 이제 어떤 다이알로그 내지는 듣기 평가 같은 식의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도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얘기나 다른 사람의 글이 어떤 맥락인지에 대한 눈치가 좀 필요해요. 이건 뭐 초육한테 고3 눈치를 좀 요구하는 건 좀 무리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학하고 독서 영역이 공통 과목인데 지금은 앞으로는 다 공통이겠습니다만은 문학 17문제가 4개 영역으로 나뉘어요. 당연히 뭐 고전문학, 현대문학, 시대 나눌 거고 시문학, 소설문학, 운문, 사문 영역 나눌 거니까 중3 정도 되는 친구가 만약에 국어 틀리고 문학에서 잘 점수가 안 나오면 역시나 EBS 사이트 윤혜정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계시는데 개념의 나비효과 이 강의에서 고전문학 파트 한 20강 정도 되거든요. 그럼 사실 고전문학이 많지가 않아요. 뭐 신라 향가 같은 경우에는 발굴된 작품이 몇 편 없어요. 그래서 늘 나오는 노래가 참 기파란가 이런 거 나오는 거. 이거 어떡해요. 또 무식한 친구들은 뭐 찬기, 파랑가 하는데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예찬하는 노래. 제, 망매, 가. 망매.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고전문학에 대한 기본적 접근이든 현대문학에 대한 기본적 접근이든 풀버전 접근이 돼야 돼요. 초6까지의 학생들 독서 흐름을 책장으로 딱 보면 초3까지 책 안 읽는 대한민국 어린이는 아무도 없어요. 저희의 초3인데요. 책을 너무 안 읽고 그런 경우에는 학원이 아니라 병원을 가셔야 돼요. 대부분 책 많이 봐요. 요즘 학부모님들. 근데 초4부터는 좀 나뉘어요. 왜냐하면 문학에서 비문학으로 글밥 자체, 글씨 사이즈가 좀 달라지고 학교 수업도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특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지리 수업할 때 경상도가 왜 경상도인지 전라도가 왜 전라도인지 전주, 나주, 경주, 상주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강원도는 그러면 강주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예외와 원칙과 균형과 통일과 맥락에 있어서의 비문학 독해에 자기 경험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뭐 박태환이 가르쳐준다고 수영을 잘하고 김연아가 가르쳐준다고 스케이트를 잘 타는 게 아니에요. 수영을 하고 스케이트를 타고 글을 읽고 쓰고 하는 굉장히 반복적 작업이에요. 그래야 5학년 한국사를 넘어가요. 5학년 한국사 때부터 인물 사건에 대한 개념이 섞이기 시작해요. 6학년 때 세계사 배우기 시작하면 마오쩌둥 하면 그래도 중국 사람은 알겠는데 모택동 하면
고려 때 사람인 건지 중국 사람인 건지 시공간을 넘나드는 굉장히 인터스텔라적인 이런 맥락이 돼요. 장착이 안 돼서 그래요. 4학년들이 5학년 한국사, 6학년 세계사는 교대에 초등교육 전문가들이 뽑아낸 거예요. 제가 대치동에 처음 왔을 때는 초6에서 한국사를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선정도서가 지금도 많이 팔리는 책인데 박은봉 선생님의 한국사 편지.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한국사 얘기해주는 스토리텔링 기법이라 되게 좋은 책인데 한국사가 초6에서 초5로 내려간 상황에서는 어려워요, 그 책이. 그래서 초4 겨울에 초5 걸 미리 예비한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재미있다 한국사 이렇게 선정도서를 계속 바꾸죠. 그래서 교과 연계성이나 다음 학기에 학교에서 할 수업에 대해서 여름방학 때 미리 공부하고 가면 그래도 좀 아는 척이라도 좀 하고 아, 나 이거 배웠던 거야 라는 부분들로 적극성을 띠는 게 초등학생의 특성이에요. 중학생은 또 달라요. 미리 학원에서 했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서는 딴 거 하는 2500년 전 공자님이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이름을 지어줬어요. 철부지라고. 지금도 있죠. 겨울에 막 반팔 입고 돌아다니고 여름에 막 파카 입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성이 국어 시간에 몰래 영어 단어 외우고 있고 영어 시간에 또 수학 공부하고 있고 내신 기간에 난 수능할 거야 이러고 있고 이 번지수가 잘 안 맞아요.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때 뭘 해야 되는가. 문학 작품을 초6에서 중1 올라갈 때 중1 전체의 흐름들에 좀 맞춰줄 수 있는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친구가 A중학교에 가는 순간 미래행 교과서로 수업을 할 거고 B중학교로 가는 순간 천재박 교과서를 할 거예요. 단어는 다 일제시대 문학이지만 미래행에 수록된 작품은 봄봄이고 천재박에 수록된 작품은 사랑손님과 어머니일 때 못 읽게 돼요. 근데 수능에서는 얘가 천재박으로 수업했는지 미래행으로 수업했는지를 물어보지 않아요.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의 17종 내지는 그 넘나드는 수록 작품들은 개정 교과서로 바뀐다고 하면 그 전에 교과서 작품도 좀 읽어줄 필요는 있어요. 게다가 아무리 디지털 교과서지만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은 부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풀 버전으로 봐줘야 돼요. 근데 그걸 다 요약본으로 읽히고 요약본 내에서 괄호치고 OX 퍼즐 풀고 문학이 그래서 안 되는 이유예요. 학생들의 공감대가 왜 안 나오냐 하면 특히 요즘 친구들이 사이버 내지는 이제 인터넷 이런 쪽으로 많이 시야가 트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좀 인간적 교감이 좀 적어요. 그래서 뭐 남녀를 따질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대치에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슬퍼했던 게 사랑손님과 어머니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본인들은 감동적으로 수업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제가 남자 화장실에서 들은 얘기는 저 아줌마 왜 저러냐. 그러니까 남학생들 눈에는 그 사랑손님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 이해 안 되는 게 또 맞다라는 생각도 있기는 있어요. 유명한 김유정의 동백꽃에 나오는 너 집엔 이거 없지 감자 주는 장면을 놓고서 이게 뭐 수능에 출제됐었고 뭐 우리 때도 중요한 문제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수업하고 나서 선생님들 뿌듯해 하는데 제가 쉬는 시간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자 그래서 그 감자 안에 뭐가 들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감자 안에 뭐가 반지가 들었거나 뭐가 뭐 다이아가 들었거나 뭐 이러지 않고서 그냥 감자야 뭐 이런 식으로 뭐 맛있는 뭐 튀겼어 뭐 애들 느낌 많이 달라요. 근데 애들이 아니어도 그래요. 제가 대원외고 한 학기 한 권 읽기 도서로 최만식의 탕류 수업을 했는데 이게 초 슈퍼 울트라 19금 소설인데 처음 시작에 군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뭐 군산의 모든 남자들이 뭐 정미소를 놓고 경쟁에 들어갔다 그럴 때 뭐 나오는데 시작하는 그 페이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끼리는 정미소, 쌀, 군산이 쌀 수출, 항 이런 루트 나온 지가 별로 없고 정미소가 되게 예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버전으로 여자 이름이 미소 정도면 이제 깨인 여성이다. 군산에 이 정도 여성이면 군산 남자들이 다 달려들 만하다. 그래. 정미소를 놓고 경쟁한다. 그래서 넌 음란마귀가 껴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공감대를 넓히고 경험을 넓히는 게 원래도 문학의 힘이에요. 근데 이거를 중학교 때 느끼지 못하고 문학 문제풀이로만 가는 순간 문학 내지는 국어 전반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꽤나 많이 봐요. 국어가 참 하다 보면 최근 대치동을 배경으로 한 뭐 드라마도 있어서 뭐 국어 수업 관련된 짤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하다 보면 애들이랑 같이 눈물 찔끔 나는 그런 작품들도 꽤나 있고 또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읽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느끼는 친구도 많아요. 요번에 또 출산하시는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뭐 컨디션 안 좋다라고 제가 어린 왕자 초육 수업 땜빵을 갔거든요. 나름 뭐 대치동 20년 경력의 원장인데 어린 왕자 정도야. 근데 또 수업 가는데 또 예의상 한번 또 다시 봐줘야 되잖아요. 이런 책이었나 싶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어린 왕자랑 좀 달라요. 그 다음 커리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뭐 한 선생님 휴가 가신다 그래가지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수업 했는데, 어릴 때는 뭐 이상한 음란 노래 불렀던 것만 기억하는데 그 뽀르뚜까 아저씨와의 그 제자가 나누는 그 교감 장면들을 보니까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한 1968년의 브라질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와닿더라고요. 근데 걱정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더 많이 얘기를 해요. 보면 책 제목 까먹었네요. 대체 수업 가느라고 급하게 읽었던 책인데, 콜롬비아의 도서관에서 아이가 책을 훔치는, 도서관을 훔치는 아이였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콜롬비아 하면은 유명한 넷플릭스의 나르코스 시리즈라고 이제 마약 시리즈 이런 것만 이제 콜롬비아 알고 있는데, 애들은 술 사오라고 술 주정뱅이 아버지가 막 때리고 하는 이 상황에서 아이가 결국은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책들을 훔쳐와가지고 술로 바꾸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많이 교감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문학을 문학답게 읽히지 않으면 수능 국어의 문학을 못 푸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적어도 최근 뭐 언론에 많이 나오는, 예전 같으면 수능 만점자 검색하면은 뭐 수능 만점자가 어떻게 공부했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수능 만점자 검색하면 자동 완성 기능이 살인자예요. 예. 그때가 좀 수능이 쉽기는 했어요. 그지만 또 과탐수를 안 했으니까 연대를 갔겠죠. 데이트 폭력, 이 용어도 되게 잘못된 용어인데, 그러니까 수능 만점이라 공부는 잘하는 친구인데 살인을 하는 사이코패스죠. 그래서 교감과 문학적인 공감 능력들을 착장한 친구들이 문제풀이에 있어서도 정답 오답에 대한 승복률이 높아요. 틀린다 하더라도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해설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또 보편적 이해겠구나. 50만 명이 보는 시험인데 여기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친구가 있어요. 49만 9,999명 다 틀려라. 나 혼자 맞춰야지. 이런 애들이 2등급, 3등급에서 못 벗어나는 친구들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독서가 고등학교 교과서 명칭 그대로 수능 독서인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독서를 비문학이라고 보시죠. 비문학 독서가 중요하대. 수능 국어에서 비문학이 가장 변별력이 높대. 저는 이 비문학 말을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데, 약간 문학의 여집합 같잖아요. 내지는 음모론도 좀 있어요. 수능 국어가 중요한 영역이 독서의 영역인 게 전 국민적으로 알려지면 독서를 많이 하겠지? 그럼 비판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거듭나겠지? 안 돼. 대중들은 개 돼지여야 되는데 독서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수능 국어 독서를 비문학이라고 바꿔 부르자. 독서의 중요성을 알려서는 안 되겠다. 1등급이냐 100점이냐를 나누는 킬러 문제는 다 여기 있어요. 물론 뭐 여기 오답률이 높은 이유는 독서가 어려워서기도 하지만, 많은 학원들이 여기부터 풀어, 여기 마지막에 풀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한 시간 안에 못 풀고 찍어서 그래요. 80분이란 제한 시간, 1시간 20분이란 제한 시간 동안 45문제, A4 16페이지를 풀어야 되니까. 아침에도 이 얘기 했더니 또 저쪽 구석에서 속독, 뭐 이렇게 속독. 철진한 얘기여서 정독으로 빠르게 읽는 훈련이 좀 필요한데, 이거는 특별히 뭐 눈동자 훈련 같은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읽어본 경험이 좀 필요하다가 이제 과학적인 결론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에도 이제 들어갈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소위 뭐 정유라 조민을 거치면서 뭐 실험실에 가서 뭐 실험한 내용을 쓰고, 뭐 아빠 친구 교수님이랑 공저자로 들어가고 이런 거 다 불법이에요. 뭐 소논문도 안 되고 하는데, 이제 학생부는 비교과가 다 교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비교과 활동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학종 가자, 대부분 사기꾼일 거고, 학생부 간소화 상황에서 고등학교 자체가 빨리 바뀌어요. 요번 이제 모 고등학교가 신입생들한테 뭐 동물의 방 읽어와라,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읽어와라 하면서, 제가 박스 친 건 1,500자 분량의 독후감을 타이핑한 한글 파일로도 제출하고 출력물도 제출해라. 왜 굳이 두 가지 다 제출할까요? 숙제 했는지를 점검하려면 A4로 출력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타이핑해서 제출하라는 건 네가 쓴 내용을 학생부에 넣어줄게. 선생님이 치긴 그렇잖아요. 파일 자체가 필요하다. 이런 버전이고, 고1 통합사회 아까 강조드렸는데, 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23년 11월 19일 23시 59분 59초까지가 제출 기한이에요. 저는 중학교 때 해야 될 연습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보는데, 사실 저도 아들 키우면서 여러 번 이제 당황한 경험이 있는데, 오늘 제 방에 아들 수행평가 무슨 종이가 이제 구겨진 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해서 봤더니, 오늘 밤인데,
아들은 맑은 눈으로 그런 게 있었어? 이러고 있고 와이프도 모르고 있고 근데 보니까 이게 온전한 용지가 아니어가지고 마감 기한만 있고 뭐 어떤 걸 제출해야 되는지 양식이 이렇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순간 제가 평소에 잘 안 의논하다가 갑자기 그런 데서 막 이렇게 좀 급발진이 된 거죠.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또 갑자기 화를 냈더니 와이프가 이제 부랴부랴 친구들한테 이제 카톡 보내고 이제 아는 엄마들 있으니까 했는데 와 패더 플락 투게더 유유상종 금묵자 근주자지 다 똑같은 애들이라 그 엄마들 다 그런 게 있었어 나도 몰랐어 혹시 있으면 알려줘 7, 8명 친한 친구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반장 엄마 여학생 엄마한테 카톡 보냈더니 바로 양식 사진 해가지고 빠바바바박 PDF 파일 해가지고 JPG로 딱 보내오는 남녀 불문하고 중학교에서는 특히 특목고나 기숙사 생각하는 친구라면 제한 시간, 마감 분량, 채점 기준, 옵션에 맞추는 글쓰기 훈련이 대단히 중요해요. 마감 기한이 59분 59초라고 정해진 건 이 선생님이 이런 거 명확히 안 했다가 늦게 제출한 애들이 선생님 부분 점수라도 주세요 막 앵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빡침이 느껴지는 그 59초가 아니라 그 12시 어클락에 낸 친구들이 이제 빵점을 주든 감점을 주든 하겠다는 얘기고 그 흔한 신문 만들기를 하면서도 글자체는 경고디 꼭 이래도 견명조로 내는 게 있어요. 글자 크기 20에 장평 96에 자간 마이너스 다 정해줘요. 이제는 학교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무슨 탐구과제 양식들이 예전처럼 뭐 나는 20페이지 30페이지 내야지 하는데 아니에요. 이 박스가 늘어나질 않아요. 분량이 제한이 있어요. 집에서 해오라고도 안 해요. 집에서 해오라 그러면 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학원에 가지고 선생님 괴롭히고 이런 거 다 알기 때문에 예고를 하고 학교 수업 시간 내에서 다 처리를 해요. 좋은 학교일수록 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학교 때 이런 연습들을 해야 돼요. 안 하고서 고등학교 가면은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잘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한 시간에 끝내놓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요일 내내 수행평가 붙들고 앉아가지고 막 하고 있고 빨리빨리 검색해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검색에 거쳐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알고리즘이 딴 데로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 답답함 이거는 경험해본 분들만 아실 거예요. 네. 많은 비교과가 일반고에서 정리되고 있고 뭐 대원외고처럼 아예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학생들로 하여금 네가 뭘 발표했어, 네가 어떤 역할을 맡았어, 서울대 붙었던 선배들의 예시 문구에서 본인이 한 것만 고쳐서 몇 자, 몇 바이트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1500바이트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특목고 애들은 뭐 30장짜리 생기부고 시골 애들은 뭐 10장짜리고 이런 유튜브들 많거든요. 한마디 해줘야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홍상수 감독 얘기가 정말 맞는 게 입시가 바뀌기 전에 나왔던 정보들은 다 그때의 얘기일 뿐이고 지금은 바뀐 부분에 적응을 좀 해줘야 되겠죠. 생기부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한 스클로직 사이트들 다양한 과학 원리들도 분야들이 정해져 있고 무엇보다 중학교 수행평가들 수준이 다 요 정도예요. 국어 서평 쓰기 너무 흔한데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서론에는 인상 깊은 문장, 왜 그게 인상 깊었는지 이유도 써야 되고 본론은 책을 읽고서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사회 2학년 수업에서 환경 문제나 경제 문제 등등등에 대해서 주제 글쓰기를 하는데 원인을 2개 이상 써라. 해결 방안도 제도적 차원과 의식적 차원으로 나눠서 써라. 요 정도는 좀 알아들어야 돼요. 제도적인 물질적인 해법은 법 개정 같은 게 해당이 될 거고 의식적인 건 뭐 캠페인이라든가 뭐 미디어 매체의 변화 이런 게 될 테니까 연습을 좀 안 해놓으면 한국말로 물어봤는데도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부모님이 제일 답답하거든요. 수행평가 했어? 아니 그냥 하려고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누구한테 뭐 학원 원장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우리 애가 수행평가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준비 훈련들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중2 세계사 같은 경우에도 제국주의 문제 어렵게 나오고 중3 세계사 고1 한국사 연결되는데 삼국통일을 가르치는 건 초5인데 중3 한국사에서는 긍부정 견해를 다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적인 단계에서 추론적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요 누적적 흐름들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역사 관련돼서는 제가 전공 분야이기도 해서 한 말씀 드리면 초등 배경 지식의 절반은 역사예요. 나머지 절반의 절반은 과학이에요. 그래서 역사나 과학에 대한 독서는 단순히 뭐 한국사, 세계사, 뭐 물화생지에 대한 교과 과목의 대비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지식과 교양 능력의 베이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메타인지 독서법 내지는 무슨 뭐 개념 독서법, 뭐 키워드 독서법 엄청나게 많은 독서법이 회자되고 있고 저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만 배경 지식의 실체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나의 아우라로 내가 갖추고 있는 그 지식량에 대한 총량을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지식 활용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 체계를 짜주는 건 시간적 의미에서의 역사가 하나 장착이 되고 공간적 의미에서의 사회과학적 요소들이 추가될 필요는 있어요.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중2에 중간고사 도덕 과목 보시고 놀라지 마세요. 도덕 점수가 대단히 부도덕하게 나옵니다. 그냥 뭐 착하게 살자 뭐 새마을 운동이 아니라 정보화 시대 정보통신윤리 나오고 남북관계 이런 거 나오고 뭐 4차 산업혁명 매슬로우 욕구 발달 이론 도덕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또 도덕 학원 찾으셔야 되겠어요?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초육에서 중1 올라갈 때 베스트 컬렉션에서 교과서 소설 다보기, 시 다보기, 수필 다보기 같은 문학에 더해서 비문학 장르들이 도덕, 사회, 역사, 전방위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책들을 골고루 넣어놨기 때문에 혼자서는 좀 어려워요. 물론 뭐 혼자서 달리기도 하고 뭐 헬스도 하고 하겠지만 PT를 받으면 조금 더 정확한 동작이나 효율성을 확보하는 거랑 좀 같은 이치다라고 봅니다. 과학기술도 예전 같으면 수행평가가 뭐 실험하기 등등등인데 아니요. 과중학교, 과학중점학교에서도 요즘은 그냥 루미놀 실험하고 아스피린 실험하고 그래요. 특별한 실험을 하는 무슨 뭐 노벨상 타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고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특이한 실험을 했다고 해서 이 학생을 합격시켜줘야지 이런 대학은 오늘 언급된 대학 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에서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2가지 이상 쓰고 대처방안 2가지 이상 써라. 글쓰기죠. 기술도 마찬가지죠. 생명기술 중에서 원리와 활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그리고 뭐 과학과 기술의 배경지식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쓰기 능력 관련된 체계화된 연습이 좀 필요할 거라서 뭐 영어 중국어를 뭐 네이티브급으로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친구한테 조언해주는 글을 써봐. 왜 중국어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써봐. 이런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음악, 미술 같은 과목들도 뭐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들 사시죠. 그래서 뭐 국악의 대중화든 기후행동에서 프로젝트든 비주요 과목조차도 최선을 다해서 전과목에 걸쳐서 고르게 공부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특목고 가서 밀리지 않습니다. 특히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한두 과목에서 밀리는 순간 전교권이 못 되기 때문에 골고루 잘하는 습관들이 아까 보셨던 내신 5등급제나 통합형 수능체제가 던지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초3 밑으로는 이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뵐 때마다 저희 엄마랑 너무 닮으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대 총장하셨던 이배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나 대교육과는 별개로 장기적 교육 전략을 짜는 데인데 연초 인터뷰에서 논서 수령 아까 보셨죠? 근데 아까는 뭐였습니까? 아까는 논서 수령 내신이었죠. 현 중3부터 논서 수령 내신이 50% 뭐 30% 이런 제한이 없어집니다. 이미 하나고는 1학년 사회교과에서 객관식 시험이 없습니다. 서수령, 논수령으로 다 봅니다. 200명밖에 안 되니까 채점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빠르면 초6, 초5 혹은 초4 정도부터 논서수령이 수능으로까지 논의가 됩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객관식으로만 시험 보는 나라는 우리랑 일본밖에 없고 일본도 논서수령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먼저 도입하면 우리밖에 없습니다. OECD급 국가에서 오지선 다 객관식으로 대학 입시를 보는 나라. 논서수령 다는 아닐 거고요. 서울대, 연고대, 그다음 의대 정도는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왜요? 내신 5등급제라 1등급이 많아요. 수능도 만점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통합사회, 통합과학 대비 잘한 친구들의 고득점자가 많은데 아까 300점 만점 수능에서 이 친구 300점이야? 훌륭한 학생이네. 뽑자. 이 친구는 298점이야? 몹쓸 학생이네. 그런 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2배수, 3배수를 뽑아놓고 대학이 뭘 고민할 거냐 하면 요 말씀 빼먹었네. 지난주에 나왔던 모 고등학교 2학년 문학 수행평가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리튼 AI와 함께하는 수행평가예요. 리튼 AI가 챗GPT거든요. 그러니까 챗GPT로 수행평가 해오면 안 돼. 챗GPT로 레포트 쓰면 안 돼가 아니라 챗GPT를 활용해서 해옵니다. 그러니까 챗GPT의 올바른 질문을 작품과 관련돼서 넣으면 책의 대화가 만들어지든 모방시가 만들어지든 연극이나 토론 대본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산출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전형적인 질문의 힘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문제풀이 학원에서는 연습하기 어려운 영역이죠. 초등 때부터 습관이 돼야 되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챗GPT나 인공지능과 살 시간이 훨씬 더 긴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서울대가 고민하죠. 입시가 바뀌면 제일 먼저 고민하는 대학이죠. 1월 말에 대입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어떡하냐? 사실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뭐냐면 서울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게 서울대랑 응가 붙었는데 서울대에 등록을 안 하는 애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응가 어디겠습니까? 응가 이제 의대가 되겠습니다. 아까 배치 뽑으신 것처럼. 망신이기도 하고 위기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죠. 세 가지 전형 요소를 검토를 합니다. 뭐 첫 번째는 수능, 두 번째는 학생부, 그리고 또 하나 면접 평가죠.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비슷한 수능의 애들을 면접을 통해, 비슷한 내신의 애들을 면접을 통해 대입 전형을 새롭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확보한 전형체제 개선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미래 역량 기반 창의적 인재 선발을 위한 멋있다. 심층 역량평가 면접을 새롭게 설계하겠다. 물론 지금도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028 이후에 서울대가 생각하는 심층 역량평가의 예시 문항들이 몇 개 있는데 세 문항 중에 첫 번째가 창의적 문제 해결 문항입니다. 이름은 창의인데 내용 보니까 유리병의 패턴에서 관찰되는 걸 얘기해 봐라는데 잘 못 풀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민망하지만 수학 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기하를 좀 알아야. 수능에서 기하가 빠졌잖아요. 면접에서. 두 번째는 융합과제인데 뭐 재난 상황에서 효율적 대피가 가능한 건물을 설계하라는데 잘 못 풀겠더라고요. 과학학원 원장한테 물어봤더니 물리를 좀 알아야. 이런 거죠. 수능 내신으로 변별이 안 되는 요소를 대학에서 넣는 거죠. 저희도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학학원 원장이 저희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분석적 주제 토론 예시 문항인데 자장면과 짜장면은 맛이 같은가 다른가? 어제 명도교육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한번 이거 풀어봐. 그랬더니 과거에는 자장면만 맞춤법이 맞았는데 현재는 짜장면도 표기법상 인정하기 때문에 짜장면 둘 다 맞는 말이 됩니다. 본인은 답변을 잘했다고 되게 뿌듯한 표정으로 칭찬해줘 이런 표정을 짓는데 빵점이다 이 자식아. 맛이 같으냐 다르냐 물어봤는데 무슨 뭐 맞춤법 얘기를 하고 있어. 전형적인 동문서다. 안드로메다 답변이다. 안물 앙부입니다. 맛이 같다 다르다부터 정의하기 시작해야죠. 물론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같은 자장면이지만 자장면 잡수세요라고 할 때랑 짜장면 드세요 할 때랑 왠지 뒤에 게 더 맛있어 보이는 건 나만의 기분 탓일까? 인간의 인식이란 그런 거죠. 어떤 색깔에 대해서 다르게 보이는 거고 왜 우리 시각으로는 할머니처럼 보이는데 누구 시각으로는 아가씨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런 식의 인식의 양면성에 대해서 주관적 인식의 한계점에 대해서 맛의 차이를 서로 존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얘기할 수 있는 19살이냐. 단순한 말잘하기 컨테스트가 아니라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사고할 줄 학생이라면 300점 수능 만점이지만 어버버하는 학생에 비하면 하나 틀려서 298점이지만 대학이 묻는 질문에 잘 답변하는 학생이 합격하는 최종 승자 내지는 최종 결승전의 역할을 대학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근데 이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희 커리큘럼이 이걸 그대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가져올 원장님이 학부모님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30개 정도 저한테 주셨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뭐가 다르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하나하나 원칙으로 그냥 답변 드리고 싶은데 독서 학원인데 논술학원 뭐 이렇게 해서 국어학원에서 독서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독서를 안 하는 학원이 되게 많아요. 손병호 게임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다니는 논술학원은 책을 읽었는지를 점검을 한다 안 한다. 점검을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자, 278페이지의 네 번째 줄에 뭐가 있는지 외워봐. 이건 아닐 거고 책의 내용들을 정확히 사실적으로 읽었는지에 대한 OX 괄호치기도 물론 필요한데 독해의 1단계는 사실적 추론이 맞는데 추론적이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가려면 해당 책을 분해했다가 다시 합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선정 도서에 대해서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그리고 창의적 독해까지를 점검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어 있고 푸는가.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워크북을 풀면서 모든 학원의 워크북이나 숙제를 모든 학생들이 다 투덜투덜 될 텐데 잘 보시면 그래도 풀면서 아싸 이런 희열을 느끼는 그런 교재가 있어요. 저도 아들, 딸 다 보내봤습니다만
학원 오기 전까지는 다 그냥 궁시렁궁시렁 돼요. 근데 그래도 학원 와서 수업하고 나서 좀 뿌듯해하고 좀 보람 느끼고 이럴 수 있는 요 독서가 선정돼야 되고, 무엇보다 무학년 내지는 해당 인지교 과정이나 교과 과정에 안 맞는 독서는 일단 아웃입니다. 제가 MSC 관련돼서 많이 언급드리는 게 초육 총균세는 이건 옳지 않다. 하얀 건 종이니까 검은 건 글씨니까 읽을 수는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경우 남북으로 분포되어 있고 유라시아는 동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특성에 따라서 모든 식물들이 작물화되거나 동물들이 가축화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차이가 문명의 차이를 낳았다. 제라드 다이아몬드 뭐 이걸 못 읽겠습니까만은 저희는 이게 중3용으로 맞다고 봅니다. 최소한 초등 중등 과정에서 인류학 책들이나 뭐 문화인류학 책들이나 지리학 책들이나 이런 게 좀 누적이 돼서 탑급의 책이잖아요.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로 한영애고는 영어 시간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할 수 있는 원서 독서를 위해서 중3 정도가 마이클 샌델 책 읽는 거 좋죠. 이번에 새로 나온 공정하다는 착각.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 읽으려면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안 보고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려요. 능력주의가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근데 마이클 샌델 또 정의란 무엇인가를 중1한테 읽히면은 이것도 폭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출판계에서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100만 부 이상 팔렸거든요. 출판계에서 너무 고마운 책이니까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를 따로 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에요. 뭐 트롤리 기차가 고장 났는데 앞에 5명이 있다. 근데 옆에 틀면 1명이 있다. 틀 거야, 말 거야. 그럼 애들 뭐 5명보다는 1명을 살려야, 자, 그게 이제 공리수인데, 근데 그 1명이 너네 엄마야. 그럼 다시 한번 그럼 더 틀어야죠. 그래놓고 혼자서 뭐 창의적인 답변이야 뭐 했는데, 그건 창의가 아니라 엽기고 폐륜적인 답변이야 라고 얘기해주는 그 수업이 토익토론 수업이에요. 선생님이 넛지를 해주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학원인가 아닌가도 초등 내에선 되게 중요해요. 당연히 성인이고 지식인이고 4년제를 나오셨으면 초등학생들에 대한 지적 우위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라고 주입하는 건 고등학생이 돼서 해도 늦지 않고, 초등 때는 좀 더 수평적인 위치에서 여러 친구들의 얘기를 좀 더 확장시키는 게 중요해요. 혼자서는 아무리 뛰어난 친구도 사형제에 찬성 한번 해볼까? 이번엔 반대 한번 해볼까? 다중이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현대사회의 이슈들은 의대 증원권까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공동체적인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이슈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학생들 수준에서 찬반 토론을 경험하고 세다라고 해서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 어소시에이트 디베이트, 그래서 영어 디베이트는 보통 바바바바박 발표하는 수준으로 끝나는데, 한글 토론에서는, 우리말 토론에서는 얼쑤절쑤 이렇게 여러 역할들을 맡아야 돼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 3%반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3%반은 다 잘하는 애들이라 강사들 입장에서는 수업이 오히려 쉬워요. 근데 일반 반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친구랑 못하는 친구가 섞여 있으니까 오히려 서로 간에 주는 자극이 좀 더 많기도 해요. 학원은 영리 목적 기관이잖아요. 1명, 2명, 3명 이거는 과외로 하시는 게 맞고, 이제 그 규모에 맞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이제 동네 로컬 내지는 뭐 야매 이런 식의 시스템이 맞아요. 근데 이제 대형화된 학원들 입장에서는 8명, 10명 정도가 돼야 규모가 맞고, 그럼 거기에 맞게 4명, 4명, 5명, 5명이 토론 토의할 수 있는 수업 시스템을 완결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초등은 저요저요 분위기니까 자제를 시켜야 되는데, 초육에서 중1 갈 때쯤부터는 서로 이제 눈을 안 마주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거죠. 저도 아들 키우면서 크게 느꼈는데, 딱 그 6학년 넘나들면서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안 씻는 그 시점이 사춘기 출발이에요. 더러워 죽겠어. 진짜 안 씻어요. 머리도 안 감고. 여학생들도 많죠. 근데 이제 끝나는 시점도 비슷해요. 열나 오래 씻어요. 화장이 들어서 1시간 동안 안 나와요. 그래서 사춘기의 시작은 안 씻는 시점, 끝나는 시점은 오래 씻는 시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시기에도 뭔가 몸도 잘하고 마음도 잘하고 독서력도 문해력도 같이 좀 올라가줘야 되니까 꾸준한 초등 독서들이 중등 과정에서의 독서 루틴과 습관을 만들어줄 거고, 그리고 마지막 논술 학원인데, 논술 안 쓰는 학원 되게 많아요. 써와 숙제로 아무도 안 써옵니다. 논술 쓰기가 얼마나 힘든 작업인데요. 인간 뇌가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소모 능력을 리처드 도킨스식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 이렇게 몰입하고 계시는 동안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그래서 마음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지 마, 공부하지 마, 힘들어,
에너지가 많이 들어. 생존 본능이에요. 근데 그 본능을 거스르고 합리성과 이성 능력에 기반해서 꾸역꾸역 써야죠. 논술 화랑급의 저학년들은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쓰면 돼요. 천자, 이천자, 삼천자. 초 2, 3 때 논술하랑 다니다가 초 4, 5에 CNA 온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논술하랑에서 삼천자도 썼었는데 여기는 600자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마음대로 쓰는 삼천자랑 지시사항에 맞게 쓰는 600자의 차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논술은 문해창작과 논술, 한예종 논술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대학 입시, 중고등학교의 수행평가, 논술 수령 수능까지를 내다보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급의 정확히 채점 기준 루브릭에 근거한 글쓰기예요. 그래서 싫어요. 쓰는 게 좋지 않아요. 특히 오늘 주제는 나랑도 안 맞아요. 이 책은 싫어요. 그걸 하는 게 훈련이에요. 쓰고 싶어하는 주제. 이거는 일기는 일기장에 쓰면 되고 혼자서 창작을 하시면 돼요. 학원에서는 누구나 다 그 학년에서 상위권, 최상위권이 해야 될 글쓰기 수준, 분량 이런 부분들을 제시할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쫓아오다 보면 어느덧 뭘 쓰라 그래도 투덜투덜 되지만 꾸역꾸역 써내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다가 논술학원의 원리예요. 그래서 8명, 9명이 됐더라도 후딱후딱 쓰는 친구 있어요. 4시까지인데 3시 50분에 벌써 썼어요. 선생님 저 1등이요. 날림으로 썼겠죠. 자, 이 파트는 글씨가 엉망이니까 다시 써 하면 이제 10명 중에 다시 뒤로 가는 거예요. 어클락에 나가는 친구도 있죠. 근데 보면은 태생적으로 늦는 친구가 있어요. 또 그런 친구들의 아버님들이 전화를 많이 하세요. 오랜만에 이제 어머님 대신해서 학원 데리러 오셨는데 4시에 끝난다고 해가지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차 빵빵거리는데 애는 안 나오고 몇 바퀴나 돌았는데 4시 10분이나 지났는데 안 나와가지고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화내면서 어머님이 또 학원에 전화해서 왜 간다고 같이 장착을 해서 워크북 예를 들어 중2 세계사라고 하면은 독서 기록이나 객관식, 괄호치기, 단답형, 서술형까지 책 내용을 반드시 소화해서 숙제를 해와야 되고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대한 긍정성, 부정성 토론도 하고 논술도 지시사항에 맞춰 쓰는 이런 식의 패턴으로 누적이 될 거고 초등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숙제에 대한 확인에 더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학생 숙제에 대해서 수준에 대한 루브릭을 가지고 있어요. 채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물론 영어학원, 수학학원처럼 입테나 레벨 테스트를 가지고 뭐 좌뇌우뇌 이렇게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말하기와 글쓰기는 최소 한 달, 그냥 2달 정도를 보면은 이 친구의 특성이나 장점이나 보완점들을 파악해서 그렇게 상담 드리는 게 더 논술 토론에서는 정확한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에 대한 점검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정도서들이 중3까지 가면은 이제 성인용 독서까지 가게 되는데 이걸 좀 목표로 해요. 난소공을 중1 친구들이 다 읽기는 어려운데 난소공 중에 난소공만 읽을 수는 있어요. 11편의 연작이 있으니까.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아담 스미스부터 해서 하이에크까지 한꺼번에 보긴 어려운데 1학년 수준에서의 중1 비문학으로 경제학 책들을 볼 수는 있어요. 차곡차곡 조각을 퍼즐을 맞춰서 여기까지 목표로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서울대 의대 면접처럼 제시문을 주고 물어봐요. 아프리카와 관련된 기술들이 적정 기술로 별거 아닌 물펌프와 큐드럼이지만 왼쪽은 실패했고 오른쪽은 성공했다. 왜 실패하고 왜 성공했을까? 뭐 10분짜리 면접이고 2분 안에 찾아야 돼요. 시간도 많이 걸린다. 비용도 비싸다. 싸다. 효율적이다. 찾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의대 면접에서 갑자기 그런 거 물어봐요. 자, 우리 지원자가 이 사진에 있는 아이들이라 치고 대사를 좀 해봐라. 순간 한혜종인 줄. 서울의대 면접인데 너무 힘들어. 우리 왜 이렇게 안 나와? 야, 옛날에 비해서 너무 편하다. 나와줘야죠. 순발력 있게. 그렇죠? 응급실에서의 긴급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질문으로 그런 질문 나왔대요. 6만 원짜리 큐드럼 하나 덕분에 저 2 아이의 삶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을지 한 문장으로 답해봐요. 포인트는 한 문장이었어요. 애들이 다 뭐 저것 때문에 뭐 노동력을 뭐 절약할 수가 있어서 뭐 저저 했는데 요걸로 수석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주 짧게 큐드럼 덕분에 이 아이들은 학교에 가게 되었다. 하루 종일 물 나르느라고 어린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요. 학교를 못 가니까 배움이 없어요. 배움이 없으니까 50년 전에 저 초등학교 때도 아프리카를 도웁시다. 지금도 계속 도웁시다. 물론 뭐 세이브 더 칠드런 하고는 있지만 근원적인 변화는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의대 면접에서 사회적 약자 문제들 계속 나와요.
교통약자 배려석인데 앉을 거냐 말 거냐. 사회적 약자들은 왜 무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가. 계속 물어보죠.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인 건 알겠어요. 내신 좋으니까 여기 왔겠죠. 2배수, 3배수 안에 들었겠죠. 근데 학교가 뽑고 싶은 서울대가 고민하는 예술 관련된 질문을 이만큼 주고서 한 문장으로 제목 정해봐라. 물론 뭐 대학병원에서 워낙 뭐 30초 진료를 하니까 한 문장으로 얘기해라가 나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퀘벡대 캐런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근골격계 질환을 연구하면서 테니스 엘보라는 질병 명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테니스 치다 걸렸겠습니까? 대부분 육체 노동자들이 걸리고 가사 노동을 하다 걸린다는 겁니다. 취미 활동하다 걸리는 거 아닌 거거든요. 도표를 주고서 이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1분간 설명해봐라. 그건 도표 자료 해석 능력을 자연계라고 해서 사회문화 수업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부터? 저학년 때부터 좀 경험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게 요번 문제입니다. 예상 점수는 실제 점수랑 차이가 나죠. 자기에 대한 과신이 자기 합리화 내지는 인지 부조화로 나아간 추가 질문들입니다. 자, 서울대 1단계 붙은 애들한테 정조의 행차도를 보여줍니다. 효도하지 않을까요? 추가 질문이 뭐가 나올까요? 자, 제일 끔찍했던 질문이 전국시대 뭐 옛날 중국의 법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 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왼쪽 되게 예뻐 보이는데 나비 수천 마리의 몸통을 제거하고 날개만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느낌 오십니까? 실제 믹서기입니다. 금붕어, 살아있는 금붕어 들어있습니다. 믹서기 버튼을 누를지 말지는 관람객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술입니까? 아무리 예술이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지 않은가? 생명보호, 생태주의, 에코, 내지는 동물실험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한 10분 정도 하면 그래도 서울의대 교수님들이 직접 학생을 보는 건데 똥인지 된장인지 판단이 안 되겠습니까? 비용과 시간은 좀 들더라도 대학이 이렇게 최종 선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요 맥락까지를 보셔야 되는데 서울의대 이 면접을 흔히 이제 MMI라고 부릅니다. 미니 멀티플 인터뷰. 제시문 하나당 10분짜리 면접실을 4군데 들어가고 40분. 그다음에 20분짜리 이제 학생들 편으로 진실의 방이 따로 있습니다. 마동석이 취재하는 방인데 학생이 학생부를 뒤적뒤적 하면서 물어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 시간에 실험을 했다는데 그 현미경으로 그게 보이든가? 전에 뭐 통합사회 시간에 뭐 조지 오웰의 1984를 읽었다고 써 있는데 어떤 내용이 가장 감명 깊든가? 두런두런 얘기하는 그 시간 10분, 20분 정도면 충분히 내신 좋은 친구들 중에서 수능 잘 본 친구들 중에서도 합격, 불합격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면접 유형들이 의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아까 보셨던 2028 입시 변화해서 서울대의 면접 유형 변화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겠다. 그래서 CNN 선생님들이랑 명덕외고랑 대의라고 들어가서 서울대 수시 고3들 면접 연습을 좀 시켜주는 되게 염가에 대치동에서는 회당 15만 원씩 받는 수업인데 학교에서는 절반 가격에 사실 영리 목적이 아니라 이런 성과 한번 내기 위해서 어제도 명덕외고에서 수업하다가 쉬는 시간에 이제 흡연실 이제 찾아갔는데 또 교장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함께 이제 맞담배를 피면서 작년보다 어떻게 하면은 서울대 합격자를 많이 낼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계속 그 고민들을 하시는 게 이제 외고 교장 선생님들이나 3학년 부장 선생님들 얘기니까요. 그리고 아까 드디어 학교로 가게 됐다 이 친구가 이제 CNN 제주 배움터를 7년간 초등 때부터 고1까지 다녔던 친구인데 옆 학원에서 뭐 서울대 몇 명 이렇게 플랜카드 걸었나 봐요. 이 친구 학원에 전화를 해서 자기 실명으로 걸어달라고 보통 동그라미로 가운데 하나는 파는데 자기 좀 걸어달라고 전화해가지고 제주 원장님이 걸길래 제가 조언을 연도 같은 거 쓰지 말고 그냥 서울대 의대 수시 수석 합격을 축하합니다 해서 한 20년쯤 걸어 놓으셔도 된다고. 우리가 언제 서울대 의대 수석 합격을 또 배출하겠냐고. 그래서 이제 제주 배움터 설명해 갔다가 사진을 이제 박제를 해놨는데요. 연대 의대 면접도 이런 패턴입니다. 제정 러시아 그림을 하나 던져주고 그림 속 남성이 어떤 감정일지 어떤 행동이 적절한 행동일지 얘기해봐라. 인성, 뭐 사회성, 뭐 눈치, 뭐 역사, 배경 지식 등등등이 종합된 문제들이라 수능만으로 뽑기 어렵다. 내신도 인플레 된다. 그리고 수능 최저나 면접 강화. 이게 이제 현재의 중3 밑으로의 정방향이다. 그래서 뭐 초등한테 수능국에 문제 풀리는 이런 지연 말단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해당 학년에 맞는 책 읽기와 말하기, 글쓰기에 대한 기초 토대들을 잘 쌓는 수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CNA 논술이고
아시겠지만 뭐 대체에 1000명이 다녀요. 목동도 800명 다니잖아요. 저희 전국 배움터에 한 10,000명 이상이 다녀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책 읽기 관련돼서 둘째, 셋째 키우시는 학부모님들이 유독 많아요. 큰애 때 여러 학원 전전해 봤는데 여기만한 데가 없더라. IL이 깊은 생각, 뭐 CNA, 뭐 구간이 명관이다 이런 식으로 20년 넘게 대체해서 검증이 된 거죠. 사실 땡땡땡 학원 출신으로 지금 수능 보는 학생이 있습니까? 3, 4년 전에 유행했던 프로그램으로 아직 검증도 안 됐잖아요. 그 친구들이 초등 때 수능 국어 문제 풀어서 실제 수능을 잘 봤는지 몰라요.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풀어줘야죠. 해당 학년의 선정도서들, 특히 무엇보다 평가와 상담 일정. 그래서 뭐 수능 국어 몇 점이 아니라 초사에서 오디세이 평가를 해보니까 이번 하고 있거든요. 어떨까? 초5에서 한국사 수업 쭉 했는데 진단평가 해보니까 어떻다. 초6에서 베스트 컬렉션 들어갔는데 중등 과정에서 문학, 비문학 어떤 게 문제다. 연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체 선정도서들 다 정리하고 있고 내년도 선정도서 논의를 또 하고 있어요. 교과서가 바뀌고 교육과정이 바뀌면 선정도서도 계속 바뀌죠. 그래서 10년, 20년을 해야 될 아까 뭐 어린 왕자나 그런 책들도 있지만 3월달 같은 경우 학교가 과학의 달 행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학 글쓰기 토론대 엄청 많아서 저희 작년 중1에서는 메타버스 책을 했는데 이번 중1에서는 바꾸자. 챗 GPT 책으로. 그래서 매년 바꿔야 될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한국사 5학년 프로그램을 한다 하더라도 예전 책에는 뭐 태왕사신기 이런 거 10년 전에 넣었는데 애들이 배용준을 몰라요. 윤사마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고려 거란 전쟁으로 바꿔 넣어야 그 다음에 이제 봐요. 좀 시의성 있게 갈 필요가 있어서 워크북을 매월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작년 책이랑 올해 책이랑 똑같은 게 아니라 계속 바뀌니까 뭐 몇몇 학부모님들은 큰애 때 CNA 책들 다 모아놔서 6년 터울 막둥이 그 책 그대로 쓰려고 했더니 절반이 바뀌었더라 라고 하면서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해요? 뭐 당근에 올릴까요? 하길래 어머니 읽히세요. 큰애 때 했던 좋은 책이고 지금은 더 좋은 책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책 얘기하면 또 뭐 몇몇 학부모님들이 또 뭐 그럼 책은 뭐 사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또 하시는데 가방 가격하고 책값하고 비교하셔서 CNA가 있는 지역의 도서관에서는 CNA 선정도서 빌리기가 로또 당첨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셔서 뭐 당근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매주 한 권씩의 책을 구매할 정도의 경제력과 교양 수준을 전제로 해서 운영되는 학원이니까요. 한 달로 치면은 4주인 날도 있고 또 7월은 또 공교롭게 5주라서 그것도 학부모님들이 책값만 뭐 75,000원 하시는데 가방 가격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서 뭐 한국사는 그래도 한 권으로 3주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절약했네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근데 매월 선정도서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 아마 가져올 자체 블로그나 이런 데서도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재원생들은 다음 달 선정도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고 비재원생들은 이제 우리 학년 애들이 뭘 읽고 있구나. 적어도 고전문학 출발하는 초3 정도에서 뭐 두껍전, 심청전 이런 거 전체 읽어주고 다른 친구들과 얘기하면은 평생 심청전을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5학년 한국사에 대한 빌드업 과정에서 초사에서 팩션 책들을 좀 해요. 팩트, 최치원 얘기가 나오는데 가상의 인물이 들어가죠. 그 시대별로 좀 기억에 남는 책들을 남겨놓고 5학년 한국사가 지금 조선 후기부터 들어가는데 선사부터 빠진 친구들은 학원에서 아마 특강 같은 걸 통해서 전체 통사를 조금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별 구분이 나올 거고 초유 베스트 컬렉션은 학년별 학습계보다 좀 더 길게 갑니다. 35주라고 해서 신규로 출발하는 친구들에 대한 좀 슬픈 표현인데 마지막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한 친구는 중등에서의 독서 흐름이 탄력을 받아요. 근데 이게 빠진 친구는 대체도 가끔 이제 뭐 원장 직강이라고 해서 뭐 중3 신규가 와가지고 야 중3에 신규가 있어? 했는데 몇 주 못 버티더라고요. 책 읽기도 너무 힘들고 워커드 숙제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중등 때 해오던 거니까 해야지라는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예비 중위를 가죠. 대치나 학원계에서 보통 예비자를 붙인다는 건 이제 수강료를 올리겠다는 뜻인데 예비 중일은 진짜 중등 과정을 예비하는 과정이어서 교과서 소설 다보기, 수필 다보기, 시 다보기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교과서의 수록 작품들을 함께 읽는 작업들. 그다음에 아까 심청전 초3이었는데 초6 정도면은 토끼전. 토끼전이 12금 버전 있고 15금 버전 있고 19금 버전 있는 거 아시죠? 토끼전도 판본이 한 300여 종 있습니다.
다양한 책들, 홍길동전 등등 읽고, 비문학 도서에서도 혹시나 취약할 수 있는 문화 예술 파트들, 미디어 파트들을 봐야 되고, 지리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국어 교과서로 토론하기라는 여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비문학 지문들을 종류별로 모아서, 뭐 환경이면 환경, 언어면 언어 이렇게 모아서 독해하는 연습까지 해서 완결된 과정으로서의 35주, 38주 과정들이 저희가 이제 자랑하는 예비 중일 베스트 컬렉션. 그래서 초 4, 5, 6에서 인입 내지는 처음 출발할 수 있는 그 시작 시점을 가정 원장님이 상황에 맞게 좀 잘 판단하실 것 같고, 처음에는 진도가 대치 목적이랑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 서울권에 있는 학원들은 대부분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추석 때 쉬는 학원 안 쉬는 학원, 여름방학 7월 말 8월 초에 쉬는 학원 안 쉬는 학원이 있는데, 아까 원장님이 물어보셨는데 부끄럽지만 대치는 연중무휴라서 그래서 추석 한 주를 빼놓고는 1년에 52주 중에 51주치 교재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휴강을 하시는 건 원장님들 재량이긴 하지만 현정도서 흐름들을 잘 가져가면서 전체 독서토론 흐름들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고요. 혹시 아까 질문 제가 몇 개 점검하면서 오전에 하면서 기억했던 걸로 말씀 좀 드리기는 했는데, 학원 프로그램 관련돼서는 뭐 주 1회 수업, 뭐 학년별로 시간, 뭐 2시간, 2시간 반, 이런 부분들 디테일한 요소는 좀 차분하게 원장님하고 협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신청서를 하나 드렸는데, 이거 신청하신다고 수강료 내시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원하시는 시간부터 사실 출발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4학년, 5학년 프로그램은 확정입니다. 3학년하고 중1은 이제 사실 두 번째 옵션이라서 7월달 개강은 4, 5, 6부터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를 하겠고요. 저희 사실 이제 가재울 배부터 이렇게 개강을 하는데, 그 기념으로 이제 책달 수강료를 제가 조금 할인을 많이 해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제출해주신 분의 아마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안 하셔도 저희가 이제 해드리려고 생각 중이니까 얼마나 해드릴지는 곧 이제 SMS로 보내드릴 테니까 첫 달 정도는 저희가 수강료를 할인을 해드리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도 다녀요. 네. 저희 아들도 네, 잠원 배부터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다녀보니까 한 달 내내 독서를 하는데, 사실 엄마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긴 했는데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이라서 네, 이제 굉장히 뭐 다른 대학원에 비교를 하자면 책을 더 사야 되고요. 네. 책이 좀 아까운 책도 솔직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핫하우스 많이 돌아다니면서 책 빌려오는 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이쪽 장원문자가 항상 나가 있고, 이제 마포에 오니까 한 권 남아있더라고요. 이 책이. 빌린 적도 있고. 책 같은 건 보긴 하지만, 뭐, 설명드리셨겠지만, 이제 논술 수령 준비라든지, 뭐, 책이 기본적으로 인문학, 그리고 소설,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면, 강남권에서는, 그런 정도의 토론 능력이 없이는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히는 중에 논술 프로그램을 받고, 이 여성 원장의 수업을 강의를 듣다가 제가 이건 무조건 가져오려 해야겠다. 그렇게 연유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요거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하고, 두 번째 선물로 드릴 그 대치동 글쓰기 책은 밖에서 이제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다 쓰시고 제출을 하시면서 책도 받아 가시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